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숙씨가 원픽으로 뽑는 이상형이 광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광수 여러분 아닐 거로 봐요. 광수씨는 저는 선택을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광수님은 짜장면 많이 드시고 선택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현숙님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남자, 전투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남자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사람은 영호. 여러분들 아직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사진을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씨가 누구냐면은 이분이에요. 근데 영호씨가 선택한 여자 출연자분은 정숙이거든요. 영호씨가 나를 선택 안 하고 정숙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숙님이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한 것 같아요. 정숙님은 누구냐면은 볼수록 귀여우셔. 정숙님. 이렇게가 지금 약간 초반 삼각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영호씨로 투표하신 이유가 전투의지가 불타오른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영호씨일 거라고 투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왠지 현숙님이 뽑는 이상형은 영호씨일 것 같아. 아마 현숙님이 어릴 때부터 이상형이 영호씨진 않았었건데 현숙님도 나이를 먹고 결혼 정류기가 조금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사람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영호님이 좀 이번에 남출들 중에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 얼굴도 좀 편안해 보이고 뭔가 날티 안 나고 그런 이미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현숙님 이상형이 제 생각에도 영호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님이 아까 인터뷰할 때 뭐라 했었냐면은 밝은 분위기에다가 뽀얗고 방긋하고 점잖고 밝은 조용한 인싸. 영호야! 영호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했죠? 광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광수씨가 뽀얗고 빵긋하고 점잖고 밝은 조용한 인싸예요? 광수가 조용하지 않잖아요. 광수가 제일 시끄럽잖아. 광수는 아니지. 아무튼 현숙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영호씨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정숙님하고 싸웠으면 좋겠다. 영호씨를 두고 정숙님하고 여기 현숙님이 한번 부딪히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방도 두 분이 같은 막 쓰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날 만한 좋은 환경이라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철님이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상철님도 좀 가능성이 있긴 하죠. 상철님. 현숙님이 지금 좋아할 만한 남출이 상철, 영호. 근데 상철님은 너무 조용해서 상철님은 제가 봤을 때는 뽀얗고 빵긋하진 않잖아. 상철님은 너무 좀 약간 날카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철님이 밝진 않아. 분위기가 뭔가 무뚝뚝하고 속을 잘 모르겠는 내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철님보다는 영호씨가 더 이상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보면 나오겠죠. 다음 주 보면. 현숙씨 너무 이쁘다고요? 모르겠어. 나는 현숙님보다 영자씨가 더 이쁜 것 같은데. 현숙님은 웃음이 약간 서비스적인 웃음이라 해야 되나? 진짜 뭔가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가면 쓴 웃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현숙님보다는 저는 영자씨가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솔직한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솔로 제가 오랫동안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초반에 밝은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웃는 상인 분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초반에 인기가 없는 여자 출연자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순자님처럼 약간 좀 웃는 상이 아니라 날카로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순자님도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웃는 상이 아니시다 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으시더라고. 지금 초반에 인기 몰표를 받는 사람이 정수님하고 현수님인데 이렇게 뭔가 남자분들이 봤을 때 밝아 보이는 분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여자분들은 밝으면은 남자분들한테 호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정숙은 한양대 로스쿨 변호사, 한양대 법전원 변호사라고요? 정순이 변호사예요? 아, 그래서 정수님이 아까 공부 기간 동안에 결혼정년기 때 내가 공부하느라고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변호사시구나. 그러니까 이번 기수에 변호사분이 남자분도 있을 것 같고 여자분도 있을 것 같고 변호사분이 최소한 2명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남자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도. 그리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이제 출연자분들이 첫인상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 조건이 좋으면 솔직히 좋다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꼬리도 많이 치고 직접 대시도 많이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고편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남자 출연자 어떤 분한테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아마 영호씨겠죠? 적극적으로 남자분한테 어필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분은 뭐 커플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현숙님이 여러분 원래는 20대 때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4명 낳고 싶었는데 30대가 되니까 혼자가 편해가지고 혼자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솔로로 지내다가 나이가 좀 많이 차면서 조카가 태어나다 보니까 가족이 필요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나는 솔로로 나왔다고 하는데 막상 20대에서
20대부터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혼자인 게 편해. 근데 이제 40대쯤 될 때쯤에는 되게 뭔가 압박감이 심해지지. 그래서 40대, 50대, 60대를 대비해서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영원히 내가 외로움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괜찮잖아. 근데 다들 이제 혼자인 게 편하다가 도저히 이제 혼자인 걸 못 견딜 때쯤에 이제 늦게 나오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좋은 타이밍은 놓친 상태에서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몰표를 받은 현수님, 남자 출연자 4명에게 몰표를 받았어요. 그 남자 출연자 4명한테 몰표 받은 게 경수 씨한테 표를 받았고, 그리고 광수 씨한테 표를 받았고, 영수 씨한테도 표를 받았고, 영식 이렇게 4명한테 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지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40대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있으면은 아무리 젊었을 때 날고 기고 했던 사람들도 40대 넘어가면 훅 가. 그림자가 짙어져. 사람 자체가 피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다운이 되죠.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여유가 생길지 몰라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나 분위기 자체는 결혼을 안 하든 못 하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중충해집니다. 제가 40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경수님이셨나요? 고독사를 걱정할 나이가 돼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고독사. 혼자 살다 죽어가지고 구더기밥 되는 고독사. 그거를 이제 슬슬 걱정할 나이가 되죠. 아무리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해. 쓰러지면은 응급실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 현수님이 남자분 4명에게 몰표를 받아가지고 인기가 제일 많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기수가 이렇게 여자분이 인기를 몰표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남자들이 능력이 좋으면은 어린 여자 원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소리야. 그냥 이쁘면 돼. 어린 여자 만나주면 정말 좋겠지. 어린 여자가 만나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지 않아요. 어린 여자만 좋겠다 생각하지 어린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길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랑 이제 조금 대화가 통하고 결이 맞고 그런 사람이면은 된다. 외모가 좀 괜찮고.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는 솔로를 보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나이 먹은 형님들 보거나 이렇게 미혼이신 분들 보잖아요. 많이 내려놔요. 능력이 좋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내려놓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현숙님 후반부터 너무 생글생글 많이 웃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좀 이분이 가식적인 분이지 않을까, 가면 쓰고 있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너무 밝고 귀엽고 이쁘시더라. 17기 옥수님보다 좋던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현숙님은 10년차 미국 변호사예요. 그리고 나이는 87년생 38. 지금은 블록체인 회사 사내 변호사라고 하는데, 현숙님이 장기자랑 했거든요. 솔직히 맨 처음에 장기자랑 현숙님이 그 노래 뭐 365일 어쩌고저쩌고 노래 부를 때는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뭔가 계속 생각나. 현숙님처럼 이렇게 외모도 이쁘고 귀엽고 이러신 분이 이렇게 하니까 은근히 계속 생각나네. 남자분들이 왜 현숙님을 선택 안 했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현숙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다들 마음속에 현숙님이 있는데 현숙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광수랑 다들 데이트하기 싫어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광수가 아니라 영식이었다면은, 광수가 아니라 뭐 영호였다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럼 다들 데이트 해봐야겠다 하는데, 광수랑 뭔가 하는 게 싫은 거야. 되도 않는 농담할 것 같고 드립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광수가 말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노래 또 부를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광수랑 같이 있으면은 같이 뭔가 기 빨리고 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이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현숙님 오늘 참 안타깝게도 광수님하고 1대1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도 나이가 이제 40 넘어 그러면은 뭔가 좀 피곤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같이 있을 때 기 빨리고 짐 빠지고 이러면은 내가 현숙님한테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데 광수 때문에 자꾸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숙한테 매력 어필을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광수같이 이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매력 어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광수랑 다데일 하느니 차라리 나중에 이제 현숙님이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따로 1대1로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채팅 보니까 광수 괜찮다, 되게 괜찮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광수님이 그때 천국의 계단이었나요? 계단 내려올 때 드라군처럼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광수 좋아하는 분들 만날 거야? 내가 안 만날 거니까 광수 괜찮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 보면은 광수 좋은데 하잖아. 만날 거야? 본인들이 안 만나니까 뭐 광수 좋다는 거지 뭐. 어차피 내가 만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광수가 엑셀로 해가지고 몇 분 거리까지
4가지 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식당 데이트할 리스트 뽑아놨잖아요. 몰라,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여자분들 막 좋아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은 그냥 나는 그냥 그럴 것 같아. 제가 이제 MBTI가 ISTP다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막 머릿속이 막 갑자기 꽉 막히는 느낌 들고 답답할 것 같아.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어우 감동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P인 성향인 분들은 그런 거 보면 약간 숨이 턱 막히지. 그리고 그게 있어. 광수님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괜찮네, 매력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 광수님이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광수님이 해서. 그리고 여러분 엑셀 있잖아요. 아까 채팅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엑셀 쓰지도 않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계획적이니까 나도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뭔가 해야 되나 앞으로? 이렇게 부담감이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 엑셀 보여주는 것도. 아무튼 현숙님 자기소개로 다시 돌아가서, 현숙님이 이상형이 뽀얗고 빵긋 웃고 밝고 의리 있는 사람인가? 뽀빵 발이가 뭐예요? 의젓한이었어. 여러분, 현숙님 이렇게 이쁘고 매력있고 밝고 능력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아직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현숙이랑 광수랑 될 가능성이요?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미국에 오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미국 변호사고 미국에서 오래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 아무튼 현숙님 너무 매력 있으셔. 현숙이 나온 대학교가 미국 로스쿨 배출하는 학교래요. 그럼 미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미국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한동대는 미국 안 가도 미국 변호사 딸 수 있어요? 저는 미국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미국 산 줄 알았지, 무조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현숙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영호 씨고, 영호 씨랑 뭐 커플 되겠거니 다들 그렇게 바라실 텐데, 저는 영호 씨랑 커플 안 되길 바라고, 설령 커플이 되더라도 형커가 아니길 바랍니다. 뭐 영어 안 됐으면 좋겠어. 영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현숙님이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해줘. 그럼 진짜 인생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어요? 정숙님은 밝게 웃으면서 수고했어 라는 말 안 할 것 같아. 정숙님은 뭔가 빡세 보여. 야 나도 피곤하다. 그리고 정숙님은 반말식으로 하면서 맥주나 사와 이런 식으로 살갑고 다정하게 수고했어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옥수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옥수님 같은 분은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게임 하고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반겨주지 않을 것 같아. 그거 왔나보다 할 것 같아요. 방에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영자님은 나보다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항상 나보다 늦게 올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각자 개인 플레이. 결혼을 했는데 얼굴 보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돈 관리도 각자 관리하고 그럴 것 같아. 순자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장모님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와 있어. 애도 없는데. 이거 어머니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내가 우리 딸 집에 오는데 미리 말을 꼭 해야 되나? 하면서. 그리고 순자님하고 만약 결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식도 있고 이거 늦어. 12시 넘게 들어오게 돼서, 그러면은 12시 넘었는데 이제 순자님한테 전화 안 오고 장모님한테 전화 오는 거야. 어딘가 몇 시에 들어갈 건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숙님은 여러분 그냥 든든해. 되게 든든한 느낌이에요. 뿌리가 튼튼한 그런 나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무난하고 평범하고 든든한 느낌? 콩나물국 잘 끓여줄 것 같아. 뭔가 이게 불안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뭐 엄청 반겨주는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 무시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든든한 느낌. 여자 출연자분들 한번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웃음 배는 장모예요? 그럴 것 같죠? 약간 느낌 있지? 느낌 있잖아. 여러분 오늘도 리뷰를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표정 왜 그러냐고요? 표정이 이게 뭐 현숙님 이해가 안 가서 표정이 좀 안 좋았나요? 표정이 좀 티가 났었나 보네. 방송을 보는데 현숙님하고 이렇게 광수님 오늘 데이트 막 하고 그랬잖아요. 난 현숙님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남자들한테 가장 인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선택지가 많은데, 현숙님 스스로가 그 선택지를 다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공감을 다 해줘. 그러니까 그 공감이 싸 보여. 너무 이 사람한테도 공감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공감해주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공감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그게 현숙님이 뭐 이렇게 나쁘신 분이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느껴지기에는 왜 저렇게 여지를 주고 왜 저렇게 다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도 다들 오해하죠.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친절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현숙님의 친절과 현숙님의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해주는 게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미움 사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현숙님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의 그 모습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밝고 미인이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숙님 정도면 야무지게 광수님 좀 꺼져주세요.
광순이 좀 다른 사람 좀 알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솔로 안에서 공식적인 나한테 좀 꺼져라.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하는 게 꺼지라는 얘기잖아. 근데 현숙님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 저는 그리고 너무 충격받은 게 충분히 광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광수가 자꾸 블로킹 해가지고 남자들이 나한테 못 다가오고 하니까 현숙님이 충분히 광수 씨한테 왜 그러냐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인터뷰할 때 광순이 너무 멋있다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이랬지.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광수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럴 텐데 근데 인터뷰할 때는 광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게 멋있고 광수 대단하다 생각하고 광수한테 좀 호감이 올라갔고 광수한테 좀 반한 게 있었다 이래가지고 아 현숙님 되게 특이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심쿵이라고 그러고 심쿵은 무슨 누가 때렸나?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현숙님이 이미지 관리라기보다 이제 리뷰를 제대로 해보자면은 현숙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광수님하고 1대1 대화할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현숙님이 광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 혼란스럽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데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응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현숙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수 분위기가 좋은데 기수 분위기를 혹여나 깨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현숙님은 좀 나의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 기수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다들 잘난 사람들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나쁜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실속을 챙기는 것보다도 이 흐름, 이 분위기 자체가 나랑 광수랑 몰아가네? 나랑 광수랑 마치 커플인 것처럼 몰아가네? 그러면은 이 기수 분위기를 내가 깨면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되게 뭔가 착한 아이처럼 그거를 되게 눈치 보고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나이가 40인데 뭐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저럴 수 있냐 바보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숙님은 그런 사람인가 봐. 뭔가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현숙님은 뭔가 그냥 대세에 따르는 느낌? 분위기 타고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분위기 자체를 정숙님 있잖아요. 정숙님이 너무 몰아가. 현숙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고 현숙님이 맘만 먹으면은 내가 지금 상철이랑 잘 되고 싶은데 현숙이가 상철이한테 다가오면은 그거를 다 이제 상철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이 미리 이제 차단하는 느낌? 뭐 광수랑 현숙이랑 잘 된다며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게 너무 이제 시청자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정숙님이 오늘 방송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별로더라. 주접이고 그랬어. 그리고 현숙님이 분명히 불편해 했거든요. 누가 봐도 불편해했어. 누가 봐도. 근데 너무 그 정숙님이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현숙이랑 광수랑 잘 되는 거 구경해야지? 이게 너무 그거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 현숙이가 이제 광수랑 완전 묶여버리고 나는 일찌감치 상철이랑 지금 라인이 된 것 같으니까 상철이랑 잘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현숙이를 이제 광수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정수님이 가장 별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웃긴 거는 영자씨도 거들었어. 정수님이랑 영자님이랑 정수님이 주도하고 영자님이 거들었어. 그 분위기 자체를. 그리고 정수님이 현숙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순자랑도 그랬다니까. 경수랑 순자랑도. 분명히 순자님은 별로 그런 거를 여자분들은 불편한 티를 내는데도 정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실까? 정수님은 그렇게 약간 좀 매력적인 여자분들이 상철씨하고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부러 지나치게. 특히 순자 경수 뭐라 할 때는 막 자리까지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유독 현숙한테는 더 심하게 했잖아요. 관람하겠다면서 이제 영호씨 옆에 앉아가지고 현숙하고 광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랬잖아. 그 분위기 자체를 다 그렇게 몰아버렸잖아요. 나는 그게 좀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아. 대학교 때나 했던 거잖아. 대학생 때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들 이제 40인데 그게 뭐야 그게. 아무튼 여러분 저는 현숙님이 너무 착한 아이병이야. 방송에서 나쁘게 나오고 싶지 않고 방송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할 겸 가식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현숙님이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진심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솔로는 어떻게 보면 인맥 높이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 출연자들 보면은 그 기수 끝나면은 어차피 뭐 몇 개월 지나면은 다 싹 다 개인 플레이야.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이제 가깝게 지내지. 근데 현숙님은 너무 그냥 그 기수 분위기도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내가 미운털 안 박히려고 그러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현숙님은.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현숙 왜 저러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수가 싫지는 않은가? 광수 싫죠. 광수 안 싫겠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 지금 40대 골드 특집이잖아요. 골드 특집. 이분들이 너무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면 쓰는 거에 익숙해. 겉으로는 광순이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속으로는 이제 막 싫은 거야. 현숙님은 보통 이제 출연자분들이 순자님이랑 또 누구지? 영호님이랑
이런 거 보면은 영호 씨도 겉으로는 정수님하고 대화 잘해놓고 뒤에서는 인터뷰할 때는 정수님 별로라고 했잖아요. 순자님도 겉으로는 경수하고 데이트 잘해놓고 뒤돌아서면은 경수 별로라고 하고, 현수님은 인터뷰에서까지도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약간 숙이려는 게 보여가지고 그게 별론 거죠. 너무 이미지 자기 착하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나쁘게 안 나오려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광수님 같은 경우는 현수님이 아무리 과대 포장을 해도 포장이 안 될 정도로 광수님은 많이 별로였어요. 아무리 현수님이 과대 포장을 하려고 해도 광수님은 이거는 뭐야? 이제 광수님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광수님이 현수님 차에 타기 직전부터 엉뜨 해놓은 다음에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노래 틀어놨잖아요. 이미 시작부터 완전 너무 부담스러워. 내게 오는 길 브금 틀어놓고 엉뜨 해놓고 너무 부담스러워. 엉뜨는 할 수 있지. 엉뜨는 뭐 추우니까 광수님이 현수님 배려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건데, 내게 오는 길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광수씨가 차 안에서 천국의 계단에서 현수님한테 크게 호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현수님 입장에서는 천국의 계단 하면은 광수님 고소공포증 때문에 드라군처럼 내려왔잖아, 네 발로. 난 그거 되게 별로였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광수님이라면은 그거를 이제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천국의 계단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광수님은 계속 현수님한테 고맙다면서 천국의 계단 때 챙겨줘서 고맙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굳이 그걸 상기시키더라고. 사실 제가 현수님이었으면 광수님이 여자 출연자들 다 보고 있는데 드라군처럼 네 발로 기어 내려가지고 창피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광수님의 또 마이너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수님이 내가 현수님하고 둘이 데이트할 때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현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여줘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감동이라고 리액션을 해줬는데, 여기서부터가 현수님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현수님 마음은 영호 씨가 원픽인데 왜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친절한 거야? 왜 이렇게 친절이 싸? 저는 남녀 관계에서는 친절이 정말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감도 그렇고. 내 친절과 공감이 싸면 쌀수록 이상한 사람 꼬이는 거야.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수님이 너무 외모도 매력적이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친절해. 너무 공감 잘해주고 리액션도 지나쳐. 그러니까 광수씨가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광수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게끔 현수이가 만드니까 주변에 이제 영철, 영호는 아예 현수한테 관심도 없어. 영철, 영호, 영식, 영수 이런 사람들이 현수한테 말도 못 거는 거예요. 현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거죠. 현수님이 지나치게 너무 자기의 친절과 공감을 싸게 너무 이렇게 광수한테 다 해주보니까 가려가지고 친절을 했어야지. 가려가지고 남자한테 공감해주고. 저는 광수씨도 광수씨지만은 현수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광수씨가 너무 별로이기도 하지만 현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있어. 현수님이 판을 그렇게 너무 깔아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광수씨가 무슨 말할 때마다 나도 그런데 그 왜 그러는 거야? 난 오히려 내가 광수씨한테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자라면은 광수씨하고 비슷한 게 있어도 난 아닌데? 나는 안 그런데요? 광수씨랑 너무 나랑 다른가 보다. 이렇게 나는 대놓고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광수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현수님은 광수한테 마음이 없는데도 너무 맞아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현수님이 자기 스스로 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 광수가 더 부담되게 다가오라고 판을 깔아주니까 누구 탓을 해? 현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데. 광수씨가 탄수화물 잘 먹는다 할까? 저도 그래요. 그 일상적인 대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랬는데 이러고, 햄버거 먹는 것도 패티만 먹는데요. 현수님이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광수님 입장에서는 현숙이는 나 좋아하는구나. 현숙이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현숙이가 나의 말에 되게 다 똑같게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만도 하지. 현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공감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는 진짜 막 벌레 보듯이 해야 된다니까. 여자분들이 괜히 막 어설프게 친절하게 웃어주면은 남자들이 고백 공격한단 말이야. 광수씨 봐봐. 그 현수님이 이렇게 어설프게 친절을 해주고 하니까 바로 고백 공격하고, 나는 이제 현숙한테 너한테만 직진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자분들이 더 완전 그냥 내가 마음에도 없는 남자다 하면은 완전 진짜 사람으로 안 봐야 돼요. 절대로 웃어줘도 안 되는 거야. 웃어줘도 너무 잘 맞춰주니까 광수가 오늘 그렇게 계속 현숙이한테 고백 공격을 한 겁니다. 현숙이가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현수님이 부담을 느끼면은 부담된다는 얘기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현수님 웃기만 하고 부담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광수님은 현수님의 웃는 모습만 보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를 현숙이가 좋아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수님이 너무 웃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지나치다 보니까 오늘 광수님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말도 빨리 놔버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말을 빨리 놓으면은 너무 이제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커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광수님 같은 경우는 현숙 씨랑 잘 된다는 착각이 드니까 그 현숙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니까 광수 씨가 오늘 그렇게 물 마시면은 말 놓는 거라고 하면서 말을 놔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광수 씨하고 현숙님하고 대화 자체는 현숙 씨가 리액션도 잘해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현숙님의 행동을 보잖아요. 현숙님의 행동을 보면은 계산은 현숙님이 화장실 간다 하면서 본인이 해버렸어. 이거 자체가 현숙님이 마음이라 생각해요. 난 너한테 신세지기 싫다. 너랑은 여기까지다. 괜히 너한테 얻어먹으면은 내가 빚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너한테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싸리 깔끔하게 너하고의 데이트를 내가 계산해버리고 더 이상 내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저는 그게 현숙님의 진짜 진심이었다고 생각해. 근데 계속 인터뷰할 때는 행동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자꾸 광순이 너무 매력있다, 호감있다, 광순이 괜찮은 사람이다, 호감도가 올라갔다, 심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현숙님이 가식적이라는 얘기 들을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숙님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다닐게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럼 저는 저 그냥 이슬람교로 바꾸려고요. 그러면 이제 광수님 또 이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겠죠? 그럼 나는 불교로 할래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철벽 쳤을 것 같아요. 제가 현숙님이라면은. 내가 현숙이라면은 이 광수 때문에 계속 기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벌써 3일차인데 광수가 계속 불락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못 다가와가지고 내가 초반에 인기가 많았을지도 불구하고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저였으면 그렇게라도 싫은 티를 냈을 것 같은데 현숙님은 너무 그냥 웃기만 해. 웃음도 여러분 저는 공감 친절도 친절이지만은 여자분들의 웃음도 너무 웃어주면 안 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호감 없고 마음이 없는 남자한테는 막 이렇게 쳐다봐야 돼. 경멸의 눈빛. 그냥 약간이라도 이 남자가 나를 웃기려고 하면은 속으로는 엄청 빵 터졌어도 완전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야 돼요. 너무 웃어주니까 진짜 재밌는 줄 알잖아. 저는 현숙이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이처럼 이렇게 웃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공감 많이 해주고 너무 많이 웃어줬어. 아니면 웃어주더라도 비우는 거 있잖아. 약간 이렇게 비웃는 거 그렇게 했어야 됐어. 저는 현숙님이 다 자초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을 내가 골라가면서 데이트 다 해보고 알아가보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너무 광수한테 판을 깔아주고 해주는 바람에 망가진 거라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망친 거라 생각해 나는. 저는 오늘 광수님이 현숙님이 아무리 판을 깔아줬어도 전반적으로 광수님의 그런 플러팅하는 모습들이나 대화하는 것들이 별로였는데 특히 별로였던 거는 현숙님이 계산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숙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내가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거든요. 현수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약속은 안 했어요. 근데 광수님은 현수님이 본인하고 약속을 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약속 안 지키면 엄마 아빠 메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야? 약속 안 지키면 엄마 아빠 메롱은 뭐야? 이거 뭐야? 패드립이야 뭐야? 아니 현수님은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건데 다음번에 내가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다음번에 나랑 데이트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엄마 아빠 메롱. 엄마 아빠 메롱은 뭐야? 엄마 아빠 메롱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왔어. 오늘 데이트하고 와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현수님이 이제 오빠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말도 편하게 놓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다. 이거 셋 다 구라야. 현수님이 언제 약속했어? 본인 맘대로 자기가 약속해놓고 말 놓은 것도 본인 일방적으로 말 놓자고 했고 그리고 오빠라고 한 것도 현수님이 언제 오빠라고 했어요. 현수님 한 번도 광수씨한테 오빠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광수님은 약간 이렇게 남자들이 지금 현수님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걸 알아가지고 구라를 쳐서라도 약간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싶었나봐 광수님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해 보였지. 어차피 다 나중에 들통나고 그러는 거거든. 오늘 광수님이 영철님한테 화를 내고 정색했잖아요. 영철씨가 옆에서 보니까 광수님하고 현수님하고 표정이 너무 대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완전 영철씨한테 눈을 완전 째려보면서 정색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수님은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현수님을 고립시켜가지고 나만 현수님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현수이가 착하니까 내가 고립시켜가지고 고립을 당해주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현수님을 계속 집요하게 다른 남자들이 못 다가오도록 그렇게 고립을 시켜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하고 있는 현수님도 답답하고 그렇게 고립을 시키는 광수님도 되게 치사해 보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지. 현수님은 저렇게 이쁜데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같이 있는 데서 영철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철씨가 일부러 그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니까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색하는 모습이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광수님이 네일아트 하는 여자 싫다. 나는 경청하는 여자가 좋다. 내 말에 경청해주는 여자.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일 아트를 하는 여자 싫다고 하는 게 나는 이게 되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 같아요. 네일 아트 하는 여자 왜 싫어요? 네일 아트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손톱 관리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일 아트가 뭐 그렇게 이렇게 싫었을까? 네일 아트가 콕 집어가지고 네일 아트 하는 여자 싫다고 말한 것 자체가 되게 약간 광수님이 지나치게 약간 섬세한 사람 같다는 느낌? 지나치게 깐깐하고 그런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나는 솔로를 1기부터 26기까지 리뷰하면서 네일 아트 하는 여자 싫다는 얘기 처음 봤거든. 콕 집어가지고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네일 아트는 되게 많은 분들이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광수님이 네일 아트 하는 여자 싫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현숙님이 광수님을 소개팅에서 만났으면 애프터 신청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감은 약간 생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들 사회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면을 쓰는 거 익숙해. 웃으면서 거리 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현숙님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거리를 두기에는 나는 솔로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도망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숙님이 의도치 않게 본인이 계속 꼬여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을 안 두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렇게 착하게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지니까 더 이렇게 현숙님이 별로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쿵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광수씨가 영철씨한테 정색하고 나서 다 같이 있는 분위기가 쎄해져가지고 자리를 파했잖아요. 그 자리를 파하고 나서 광수씨가 현숙님 찾아와가지고 현숙님과 1대1 대화를 할 때 1대1 대화를 마치고 나서 현숙님이 광수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말하는 거에 살짝 심쿵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쿵했다는 표현 때문에 현숙님을 되게 좋게 보셨던 분들도 완전히 현숙 저 친구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심쿵했다는 표현 때문에. 분명히 현숙하고 광수가 1대1 대화할 때 되게 현숙님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표정이랑 말이랑 따로 놀았거든. 인터뷰할 때 대화를 마치고 제작진하고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현숙님의 표정이랑 하는 말이랑 너무 따로 놀더라고. 표정은 우는 표정인데 말은 광수한테 호감을 느꼈다, 심쿵했다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해. 방송이라고 지나치게 착하게 포장하는 거였어.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현숙님은 광수씨하고 그렇게 1대1 대화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좋은 기수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함이 있었다고. 현숙님은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거. 지금 다 너무 좋은 기수 분위기고 어느 정도 다 라인이 생기고 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초반부터 뭐 누구는 누구랑 되고 누구는 누구랑 되고 상철이랑 정수이랑 되는 것 같고 뭐 영호랑 정수이랑도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철이랑 영자랑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좋다고 내 방식대로 하면은 이 기스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숙님은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못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이제 주변 분위기 눈치만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현숙님이 그렇게 광수씨를 포장하기에는 광수씨가 되게 이상했어요. 오늘 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임바램님께서 천성이 착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현숙님의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게 과연 착한 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이게 과연 착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언젠가는 본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나치게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상대방한테만 맞추다 보면은 반드시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착하다고 볼 수 있지? 맞아요. 리니마님 말씀처럼 맞아요. 착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비겁하지 않나. 비겁하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광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광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는 영호를 좋아하는데 계속 본인이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받을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나중에 분명히 광수는 현수이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현수이가 나를 선택 안 하고 영호한테로 분명히 나중에 갈 거 아니야. 그럼 광수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 배신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 들 거예요. 근데 그거가 물론 광수씨가 지나치게 본인이 착각한 것도 있지만은 현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수님이 자초하는 거 그리고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는 사람들 만나러 오고 이 모임에서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내 짝을 만나러 오는 그런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솔로 나오는 거고. 근데 현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집단의 분위기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그게 좀 나쁘게 보였어요. 오늘 현수님의 모습이. 광수님도 광수님대로 이상하고 별로였지만은 현수님도 되게 이게 뭐 피해자처럼
것처럼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냥 현숙님대로 이상했어. 현숙님대로. 광수가 분위기 급 이상하게 왜 한 거냐고요? 광수씨가 분위기를 영철씨한테 정색한 거, 분위기를 급 이상하게 한 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현숙님 표정이 안 좋고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영철씨한테 화풀이 한 거죠. 괜히 영철씨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현숙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현숙님이, 광수님이 계속 옆으로 다가오면서 하니까 현숙님이 부담스럽게 안 한다고 40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라고 광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광수님이 그때부터 되게 뭔가 눈치 보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와중에, 신경 쓰고 있던 와중에 영철씨가 현숙님하고 광수님하고 표정이 대조적이다 라고 말하니까 괜히 이제 화풀이를 영철씨한테 한 거라 생각해요. 오늘 광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정색한 거는 현숙님이 좀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광수씨한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괜히 이제 신경 쓰이던 와중에 영철씨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화풀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대조적이라는 거에 이렇게 영철씨한테 화풀이한 거지 뭐. 현숙씨한테 긁힌 마음을. 광수님 같이 너무 그러면은 거부하기도 뭐하고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기스 분위기 망치기도 싫고. 근데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마음속에 1등은 영호니까 그렇게 다 받아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광수님은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초반이더라도. 왜냐면은 너무 들이대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니까 광수님을 빨리 쳐내면 쳐낼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수 분위기 망치는 거 뭐 알바야 쓰레빠야. 내가 뭐 기수 이 사람들하고 친목질하러 나온 게 아니라 나는 내 파트너, 내 애인 만나러 나온 건데 기수 분위기를 눈치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나. 현숙이 원픽 아니냐고요? 변경됐어요. 원래 현숙님이 원픽이었는데 오늘 현숙님이 경수씨하고 대화 중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있는 호감이 있는 남자 출연자가 영호, 그리고 경수, 그리고 광수, 이 광수를 또 넣어가지고 현숙님 좀 이상하네? 그래서 현숙님은 아니었어요. 원픽에서 완전 변경됐습니다. 영호까지는 이해돼. 그리고 경수랑은 대화 중이니까 경수까지 껴주는 건 알겠어. 근데 광수를 넣는다고? 광수를 언제까지 넣을 거야? 지금 3일차인데. 사실 광수씨가 이렇게 약간 진상처럼 나오는 것도 현숙씨가 원인 제공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너무 광수님 너무 멋있어요. 광수님 반할 것 같아요. 광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러니까 광수씨가 완전 현숙이는 내 여자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슬슬 3일차면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직도 광수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현숙님도 이상했어. 이제는 슬슬 한 명으로 좁혀줘야 되는데 현숙님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해 보였어요. 물론 여러분 현숙님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장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장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같아요. 내가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마인드님께서 거절 못하는 현숙 짜증난다고 하시는데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거절했다가 상대방이 미워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숙님이 지금 86이야. 나이가 40이신데도 이렇게 너무 그냥 좋은 이미지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그냥 그래요. 87이에요 현숙님? 아 87이야? 아무튼 87이어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영호랑 말을 못한 것도 지금 3일차잖아요. 현숙님이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거고 현숙님 먼저 물어봐도 되고 말 걸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여자들이 선택하는 거 되니까 이제서야 영호 씨한테 온 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광수 씨가 그렇게 철벽처럼 막고 있어도 현숙님이 마음이 있으면은 영호 씨가 됐든 뭐 다른 남자 출연자가 됐든 말 걸러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철들이 느끼기에도 현숙님이 광수 씨한테 묶여있는 동안에 다른 남철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철들도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현숙이랑 광수랑 뭐 잘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수님이 몰아가는 거에도 당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남자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은 정수님이 몰아가는 거에도 아니 나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본인 자체가 계속 이제 수동적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착한 이미지로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현숙님은 이게 꼬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숙님이 심성 자체가 나쁜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비난받지 않는데 비슷하게 수동적인 옥수님은 약간 심보가 약간 꼬여 있으셔가지고 심성이 꼬여 있다 보니까 똑같이 수동적이거든요. 남자가 먼저 다가와주길 바라는 거. 근데 옥수님은 못돼 보여. 현숙님은 완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연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꼼냥꼼냥 하는 거 왜 이렇게 보기가 싫지? 영호씨랑 현숙님이랑 오늘 둘 다 얼굴 빨개지고 뭐 난리 났더라고. 현숙님도 막 영호씨 똑바로 못 쳐다보고 쳐다보면 얼굴 빨개지고 막 얼굴 부끄러워지고 막 이
가리고 있고, 영호 씨도 이제 현숙님이 오니까 갑자기 다른 여출들하고는 말 잘하다가 현숙님 옆에 있으니까 갑자기 막 과묵해지고 꼴보기 싫어. 뭔가 이런 몽글몽글하고 꼼냥꼼냥한 게 뭔가 좀 거부감이 있네요. 그래도 오늘 현숙님하고 영호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영숙하고 순자도 같이 있었잖아요. 영숙님은 그냥 이제 들러리식으로 분위기만 띄워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고, 순자님은 그래도 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영호 씨 외모적으로 잘생겨가지고 좋아한다고. 근데 현숙님도 영호 씨가 잘생겨서 좋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여자분들이 영호 씨가 잘생겨서 좋대요. 영호 씨 좋겠어. 이게 영숙님이 뜬금없이 영호 씨한테 왔잖아요, 여러분. 난 아직도 미스테리야. 지금 3일 차면은 이제 거의 한 명으로 좁혀지거나 2명까지는 이제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약간 놀랬던 거는 영호 씨랑 그렇게 현숙, 영숙 그리고 순자까지 심야 데이트하고 나서 영숙 씨가 원래 영호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남출이 4명이었는데 영호 씨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가지고 3명으로 줄었대. 지금 3일 차인데 이제 좀 한 명으로 좁혀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좀 너무 뭔가 아직도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이번에 그 여출분들 보면서 저 나이 먹도록 아직도 왜 눈이 높아 이런 게 좀 있었잖아, 초반에는.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눈 높을만 하네,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순자님도 첼로 할 때 와 진짜 멋있다. 눈이 높을 만도 해. 옥순 빼고 다 준수함. 맞아요. 옥순님 빼고 눈이 높을만 하시죠, 다들 보면은. 현수님 너무 맑고 예쁘다고요? 근데 나는 나이가 이제 40 됐을 때 맑은 거 좀 그래. 나는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 되고 40 됐는데도 아직도 맑고 막 착하고 막 그런 거 난 그냥 그래. 너무 맑고 그런 거보다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역전 용사 같은 느낌, 베테랑 같은 느낌. 난 그런 스타일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영자님처럼 베테랑 같은 느낌이잖아. 영자님은 맑은 느낌은 전혀 아니잖아요. 내 분야에 자신감 넘치고. 난 그런 게 딱 좋아요. 너무 착하고 맑고 이거는 뭔가 진짜 자기 본색을 숨기는 느낌이어가지고 30대 후반 40대인데도 맑아?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믿질 못하겠어. 30대 후반 40대인데도 맑고 순진하다? 맑고 순수한 척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현숙님하고 광수님하고 둘이 대화를 했잖아요. 광수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현숙님한테 죽을 해줬는데, 현숙님은 사실 영호님이랑 잘 되고 싶었다면은 오늘 아침에 광수를 찾을 게 아니라 영호를 찾았어야 됐어. 근데 광수님 만나려고 공연고시로 왔대. 현숙님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너무 착한 아이야. 오는 사람 막지 않아. 그리고 오늘 선을 그었어야 돼. 근데 광수 어제 상처받았을 것 같고 광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광수를 찾았대. 그러니까 광수는 현숙이 나 좋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계속 현숙한테 더 올인하는 거잖아. 현숙이가 자꾸 불씨를 피워요. 계속 그거를 오해하게 만들고 마음을 크게 만들어. 그리고 오늘 광수랑 대화 중에 광수씨가 즙짠 거야. 저번 주에도 인터뷰하다 즙짰으니까 저분은 원래 즙자나 보다 할 수가 있는데, 현숙님은 또 광수씨 울고 현숙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가늠하면서 또 즙자. 그리고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도 또 즙자요. 즙자는 건 또 커플이네. 둘이 즙자는 건 잘 맞아. 즙자는 걸로는 천생연분 같습니다. 즙자는 걸로. 저건 착한 게 아닙니다. 저도 현숙님이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역시도 현숙님이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숙님이 변호사시고 미국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변호사라는 이미지 챙기려고 하시나? 그리고 광수에 대한 마음이 광수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마음이 커졌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인터뷰할 때는 광수씨를 뭐 남자로 느끼는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거를 엄청나게 뭔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 같아. 근데 또 상대방을 내가 좀 불편하게 해야지. 그래야 영호랑 될까 말까 한데,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막차였던 것 같아요. 영호 씨한테 마지막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막차나 다름없었는데, 오늘 현수님이 아침부터 광수를 찾은 게 현수님이 영호랑 안 되는 게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저러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거절을 잘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끊고 해야 되는데, 현숙님은 거절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게 싫은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오늘 현숙님이 영호 씨랑 대화할 때 영호 씨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은 거야. 계속 광수한테 발 걸쳐놓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것도 있다? 현숙님이 영호 씨랑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현숙님이 광수를 안 끊어내니까 광수가 있는 상태에서 나를 알아보는 게 불편한 거야, 남자분들도. 아예 광수를 정리하고 영호 씨한테 왔다면 모르는데 광수랑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본다는 거는 남자분들이 유쾌할 사람들이 없죠. 근데 현숙님은 그거를 계속 선을 못 그으니까 이 선을 못 그은 거에 대한 대가가 광수라 생각합니다. 진짜 광수를 셋째 날이라도 아니면은 그 넷째 날 아침에라도 광수를 딱 정리하고 영호 씨한테 올인했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현숙님은 영호 씨가 이상회를 하면서 그렇게 좋다면서 엄청 수동적이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렸어. 현숙 사계 확정이라고요? 저는
글쎄요. 현숙님 사계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노잼일 것 같아. 사계에서도 이렇게 선 못 긋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현숙님이 모든 남자한테 여지를 주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남자한테 손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을 못 끄면은. 다음 주 보니까 영식 씨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는데 영식 씨하고도 영식 씨가 너무 괜찮다면서 호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터뷰 하시더라고. 아무리 이쁘고 밝고 매력적이어도 이렇게 선을 못 긋고 한 명한테 집중 못하면은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지금 순자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뒤늦게라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현수님은 계속 어설프게 광수한테 발 거쳐놓고 영호 씨한테 잘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 될 리가 없지. 지금 플로리아님께서 현숙도 빌런이라는데 저 역시도 현숙님이 빌런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뭐 빌런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광수랑 현숙이랑 커플 되라. 순리에 맡긴다면 현숙이랑 영호랑 절대 안 되고 광수랑 돼야지. 광수랑 현숙이랑 커플 되길 바랍니다. 집 커플 통일되냐고요? 아 근데 현숙님이 선택을 포기할 거예요 아마도. 광수 씨는 선택을 할 텐데 현숙님은 최종 선택을 포기할 거라 봐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광수랑 같이 대화할 때는 광수 씨 너무 괜찮다, 호감도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빨린 얘기를 한다면은 뒤돌아서서 인터뷰할 때는 계속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남자로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나는 영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현수님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광수를 선택 안 하고 선택을 분명히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광수랑 현숙이랑 커플이 된다? 커플 되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빠르다 생각해요. 커플은 안 돼. 통일될 확률이 더 높아. 현숙이 착한 건 가식 같아요. 거절하지 못해서 착한 척 둔갑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식처럼 보여지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현숙님이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상당히 있으신데도 30대 후반이신데도 너무 이렇게 웃기만 하고 밝게 있으려고만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럽지. 저는 26기가 이번에 40대 특집이고 골드 특집이다 보니까 재미없을 줄 알았어. 근데 재밌어. 골드 특집이 진짜 재밌어. 진짜 막 드라마 보는 느낌이야. 오늘 그리고 나이 많이 먹었나봐. 오늘 영수씨가 영숙님한테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해주기. 나 그거 듣는데 막 뭉클해가지고 울 뻔했어. 여러분 제가 이제 투표를 해봤는데 현숙은 다음 주 누구 차에 탈까요? 투표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영식이 나왔어요. 영식이 나왔는데 나도 왜 영어 선택할 것 같지? 대표고 형님도 오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숙이가 영어 선택할 것 같다고. 지금 사실 현숙님이 영어를 선택하면 안 되긴 해. 왜냐면은 다음 주에 하는 게 5일차잖아요. 5박 6일 중에 이제 5일차기 때문에 현숙이처럼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영호님한테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왠지 현숙님 영어 선택할 것 같아. 현숙님이 나쁘신 분은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답답해 미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현숙님하고 영숙님 이걸 두 분을 왜 띄워놨냐면은 오늘 리뷰 시작을 두 분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숙님이 자기소개할 때 너무 이뻐 보였거든요. 365에 손가락 막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 노래 불렀잖아. 현숙님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 근데 현숙님이 갈수록 뭔가 갑자기 얼굴이 부으시고 갑자기 세월의 그런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나는 서로 5박 6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얼굴이 망가지신 거예요. 광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얼굴이 갑자기 훅 가신 거야. 반면에 영숙님은 가면 갈수록 너무 얼굴이 매력있게 변하는 것 같아. 원래 여자분들이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이뻐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영숙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영수랑 인연인가 보다. 나 영수랑 운명인가 보다. 영수도 지금 다른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거 보니까 영수랑 될 팔자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영숙이는 영수랑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점점 이뻐지는데 현숙님은 얼굴이 지금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숙님은 지금 사랑에 빠져서 얼굴이 점점 더 피부도 좋아지시는 것 같고 얼굴이 밝아지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쁘다는 거에 공감 못하시고 동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밝아진다는 거야. 나는 솔로 영숙이 처음에 입장할 때랑 지금 얼굴이랑 비교해봐봐. 엄청 영숙님이 얼굴이 밝아지셨어. 반면에 현숙님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다니까. 현숙님은 항상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점점 얼굴이 가시는 거야. 얼굴이 막 망가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광수가 싫은데 억지로 막 광수랑 계속 데이트해야 되고 광수를 만나야 되고 광수랑 대화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얼굴 표정으로 입은 웃지만은 눈은 울면서 이제 얼굴이 좀 망가지게 되는 현숙과 영수랑 5년 만에 애프터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영숙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광수가 망쳐놓은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현숙님이 자초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숙님을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와도 잘 못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와도 잘 못 지내는 사람인데 특히 나 자신하고 못 지내는 사람들이 현순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 어떤 남자 출연자하고도 잘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영호 씨랑 안 되고 있잖아요. 나 자신한테 제일 못하고 있는 게
현숙님이 지금 이게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사실 한 적어도 3일차쯤에는 적극적으로 용호씨한테 어필도 하고 따로 불러서 대화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현숙님은 계속 그냥 광수씨 거기에 갇혀가지고 광수씨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현숙님은 너무 모든 남출들한테 다 칭찬이야. 모든 남출들을 다 올려치게 해줘.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남출들한테 다 똑같이 그런 여지를 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다, 잘생겼다, 호감있다, 괜찮다, 어우 톱질도 왜 이렇게 잘해요, 광수님하고는 이제 뭐 이전과 다른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경수님도 멋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어떤 남자하고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현숙님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심심이 아세요? 심심이? 챗 GPT 이전에 카카오톡에 심심이라고 있어요. 심심이라고. 심심이랑 챗 GPT도 현숙님처럼 이렇게 칭찬 못할 것 같아. 뭘 그렇게 다 그 칭찬하고 있어? 제일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그 느낌이 뭐냐면은, 현숙님이 앞에서는 막 영신이 어쩜 톱질 그렇게 잘하세요, 영신이 너무 좋아요 이래놓고, 광수한테도 좋아요 그래놓고, 경수한테도 좋아요 그래놓고 막상 뒤에서 인터뷰할 때는 난 영어가 좋아요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영어가 좋으면 영어한테 말을 걸라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50발자국 가면은 말 걸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가만히 있으면서 영호씨만 쳐다보고 있고, 그게 미치고 팔짝 뛰겠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현숙님도 저는 빌런이라 생각해요. 본인의 인생과 운명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현숙님은 내가 영호씨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호가 나를 골라줄 때까지 마냥 쳐다만 보고 있나봐. 아니면 영호씨한테만 친절하던가. 모든 남자한테 친절하면 어떡해. 친절이 너무 싸구려처럼 돼버렸어요. 누구하고도 안 되는 그림으로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현숙님은 점점 선택을 포기하는 그림으로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숙님처럼 이렇게 어장치는 분 처음 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어장치는 거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어장치는 어장력 출연자분들은 의도적으로 인기 관리하면서 여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현숙님은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장녀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현숙님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항상 이런 친절은 저는 착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영호씨가 사람을 잘 본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현숙님을 잘 이렇게 알아본 것 같아요. 살짝 현숙님하고 뭐 순자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영호씨가 순자로 잘 오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호씨가 순자님 불러내가지고 순자 칭찬하면서 여자로 보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종 선택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광수랑 현숙이랑 됐으면 좋겠어요. 광수랑 현숙이랑. 현숙님은 너무 답답하고 광수는 너무 들이대고. 현숙님 응원 중인데 탁현님 팩폭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현숙님 응원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도 초반에는 현숙님 응원했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답답해. 현숙님이 오늘 광수 선택한 게 너무 예상을 못해가지고, 아니 당연히 현숙씨가, 그리고 영호씨는 이제 저번 주에 영호씨가 이제 순자한테 뭐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호를 포기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오늘 영식하고 광수 이 사이에서 광수를 선택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게 투표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수, 광수 누가 더 빌런이나 보시나요? 거의 90%, 무려 3,000명이 투표하셨는데 90% 정도가, 85%가 현수님이 더 빌런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여태까지 나는 솔로를 제가 4년 넘게 리뷰를 해봤지만은 이런 반전 처음이야. 머리가 멍해. 뒤통수 맞은 느낌 있잖아. 뒤통수 맞은 느낌. 이런 반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런 결과는 진짜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이런 결과는. 많은 분들이 현숙님의 오늘 그 데이트 선택에 대해서 분노하고 현숙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숙님이 그동안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앞에서는 광수님 멋있어요, 광수님 괜찮아요, 광수님한테 진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 인터뷰할 때는 항상 나는 영호한테 마음이 있어요, 광수는 이성으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앞뒤가 다른 이중인격 같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뒤에서 말하는 거랑 일치되는 게 행동을 하겠지. 그리고 현숙님이 뭐 지금 나눠서로 나왔으니까 영호님한테 대화를 하든, 아니면 영호님이 이제 순자는 잘 되고 있으니까 현숙이가 영식이랑 대화를 하든, 영식이한테 좀 더 마음을 열어가지고 영식이랑 잘 되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길 바랬는데, 계속 현숙씨는 광수씨를 안 좋아하면서 광수씨를 계속 선택하니까 이 사람 뭔가 싶은 거죠. 광수 안 좋아하잖아. 자기 스타일 아니고 이성적으로 안 느껴진다며. 그런 인터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무려 아마 2주차? 3주차 때부터 계속 얘기했을걸요? 근데 지금 계속 광수님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그래놓고, 막상 광수랑 데이트하게 되면은 광수 얘기하고 광수 멋있다 그러고, 오늘도 광수씨한테 계속 괜찮다 그러고, 광수씨가 말하는 거는 다 좋은 영향 받는다, 도움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앞에서 가시적인 모습? 저는
저는 이런 게 가식이라 생각해요. 현숙님이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저는 현숙님의 이런 모습들이 이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라서 이 시청자분들도 현숙씨 볼 때마다 힘이 빠지고 질리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리게 된다. 그리고 광수님이 이제 뭐 현숙님한테 계속 부담되게끔 좋았어? 재밌었어? 무슨 얘기했어? 재밌었어?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 광수님이 더 못됐다. 광수님이 더 빌런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현숙씨가 광수씨 차에 타는 순간 이거는 광수보다 현숙이가 훨씬 더 문제다. 현숙이가 광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은 현숙씨가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이건 착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착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 본인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 현숙님이 영식님하고 데이트할 때 지금 이제 4일 차잖아요. 이제 다음 날이면 최종 선택하는데 저는 영식씨하고 너무 대화도 잘하고 광수랑 데이트할 때보다 영식씨랑 데이트할 때 더 재밌게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숙님의 마음이 이제 영식으로 갈 줄 알았어요. 현숙님은 계속 인터뷰할 때도 광수씨 부담된다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숙님은 영식씨랑 데이트 잘하고 영식씨가 귀엽고 좋았다고 해놓고 오늘 데이트 끝나고 나서 자동차 선택하는 거는 광수차를 선택하니까 아니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진심이 없고 가식 그 자체인 사람이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본인의 속마음은 영호씨잖아요. 자기 인생 이상형이 영호씨라고도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런 게 회피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숙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유형의 최악의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광수가 오해할 만도 하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니 오해하지. 당연히 오해하지. 4일 차에서 지금 이제 다음날 5박 6일 중에 5일차야 5일차 5일차에서 다음날 이제 최종 선택하는 건데 이 자동차에 나를 탔고 그리고 또 이 최종 선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종 선택을 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현숙님은 광수님이 최종 선택 나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슈퍼데이트권 데이트할 때 시간이 짧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고 나는 오늘 하루 좀 잘 보내려고 하는 거다. 최종 선택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도 많은 분들이 현숙이 착한데 광수가 가스라이팅 한다 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보니까 가스라이팅은 광수가 현숙한테 세뇌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숙이가 광수한테 하는 것 같아.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상 가스라이팅을 광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진하는 그런 그냥 앞만 보는 그게 부담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광수는 그냥 직진만 하는 현숙이가 자꾸 여지를 주고 떡밥을 주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막상 진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사람이 현숙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계속 여지를 주잖아. 광수가 이제 맞아 현숙이 이제 내가 마음 접어야겠다. 현숙이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접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숙이가 완전 철벽을 치면은 그렇게 접을 것 같기도 한데 현숙이 오늘 하는 행동 보세요. 지금 5박 6일 중에 이제 하루 접은 거밖에 안 남았는데 뭐 광수님 멋있어요. 광수님 멋있는 사람이에요. 광수님이 얘기하는 건 다 도움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 듣고 어떤 남자가 현숙이는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광수가 아니라 현숙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맞아요. 그 오죽하면 이희경 씨가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희경 씨가 현숙님 보고 현숙님은 지금 즐기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계속 광수 씨가 현숙님 찬양하고 현숙님을 올려치게 하고 현숙님 이쁘다 하고 현숙님하고 잘 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계속 현숙님한테 관심을 주니까 현숙님은 그거를 이제 잘라내지 않고 그냥 즐기고만 있잖아요. 즐긴다기보다도 냅두잖아. 그러니까 이희경 씨가 뭐라 했냐면은 현숙님 즐기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공감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라내지 않을 수가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영호 씨임에도 불구하고 광수님 이렇게 두는 거는 현숙님이 웃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게 정말 너무 가면을 너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나는 솔로 본방송을 보면서 출연자들도 이제 볼 텐데 광수 씨는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현숙이가 알고 보니까 저런 마음이었어? 현숙이가 계속 나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티도 내고 나를 계속 선택해줬으니까 현숙이는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숙이 속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광수 씨가 놀랬을 것 같아. 너무 앞뒤가 다르니까. 현수 씨가 뭐 착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7,000명이 보시는데 이 시청자 수가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7,000명 넘네. 오랜만에. 그리고 여러분 방금 채팅 보니까 광수처럼 이렇게 들이대면은 어쩔 수 없이 광수 같은 남자한테 끌려하고 광수 같은 남자한테 휘둘려 한다. 이런 채팅이 잠깐 본 것 같아요. 제가 채팅이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현수님이 광수 씨뿐만 아니라 영식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잘해준다는 거야. 정말 현수님이 광수 씨를 좁혀줬다면은
거면은 광수 씨한테 잘 하던가. 근데 오늘 영신님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영신이랑 데이트도 재밌게 했잖아요. 광수한테 하던 것처럼 똑같이 영신님한테도 칭찬해주고 약간 그런 것도 어장이라는 거죠. 광수한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가스라이팅처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님이 남자들한테 선을 긋고 좁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박 6일 중에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최종 선택 하잖아. 이제는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숙님은 전혀 마음에도 없고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 광수를 선택하니까, 그리고 광수를 선택하고 나서도 데이트하면서 내가 최종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은 최종 선택 다 끝나고 나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돌려서 빙빙 돌려가지고 광수 씨한테 최종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광수 입장에서는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계속 여지는 줄 대로 줘놓고 계속 여지를 줄 대로 줘놓고 광순이 재밌어요, 광순이 멋있어요 그렇게 계속 해놓고서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공감하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수님이 광수 선택 안 하겠지. 광수 선택하면 이거는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비난을 완전 광수가 받던 비난까지도 다 받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는데 진짜 광수 선택해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너무 충격. 그리고 현수님이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수님이 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어리면은 아까 어떤 분 채팅처럼 그래 현수님이 아직 경험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벽치는 거 못해가지고 약간 순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어. 현수님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게 이게 말이야? 나이라도 어리면은 그래 아직 좀 사람들을 많이 안 겪어보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제가 현수님 리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잘 못 지내는 사람이다. 특히 본인 자신하고 못 지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리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현수님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로 보다 보면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최종 선택을 못 받고 남자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도 끝까지 최종 선택을 그 남자가 나를 안 해도 여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현수님은 그런 여자분들하고 완전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회피의 극회피형, 그리고 가장 솔직하지 않은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그런 선택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솔로 2기였나요? 2기의 기자분도 그랬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자분들 몇몇 분들이 최종 선택을 못 받아서 용기 있게 선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나 좋다고 해주는 사람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집에 가는 그런 시간 낭비만 하다 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수님이 너무 이번 26기에서 가장 빌런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게,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선택 안 한 옥순이가 나왔다. 차라리 정말 자기 마음에 정직했던, 여러분 차라리 나는 이번 기수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가지고 나는 선택 안 할게요 하고 그냥 선택을 안 해버린 옥순이가 나왔다. 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나도. 근데 이거 현숙님 너무하잖아. 차라리 솔직했던 옥순이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투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투표. 현숙과 옥순 누가 더 빌런일까요? 와 여러분들 지금 압도적으로 이게 또 이렇게 되네. 현숙님이 옥순님을 이겼어요. 이번에 26기 대표 빌런은 옥순님이셨는데 야 현숙님이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게 너무 반전인 거야 이런 부분이. 차라리 옥순씨가 선택을 포기했잖아요. 야 옥순님 또 이거 저것도 욕먹겠다 생각했었어. 옥순님이 선택 포기하는 거 보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 남자분들 다 있는데 선택을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있어도 그래도 좀 약간 남자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어차피 고독정식 먹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옥순님이 데이트하면서 그냥 말이라도 하고 친목도모처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선택을 안 해보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 뭔가 되게 약간 그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옥순이 선택 안 한 것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숙님의 그런 진정성 없는 광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옥수님의 이 솔직했던 선택 포기한 게 완전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현숙씨가 계속 진정성 없이 가식적인 완전 진심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선택을 계속하니까 오히려 계속 초반부터 툴툴대고 마음에 드는 남자 없다 그러고 이렇게 솔직했던 모습을 보여준 옥순씨가 재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현숙님이 본인이 광수씨를 선택하면은 엄청 들떠서 좋아하고 그럴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선택하기 전부터 내가 광수 선택하면은 되게 광수가 이제 들떠할 텐데 좋아할 텐데 하면서 여자들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꼴불견이었어요. 광수 갖고 노는 거야? 물론 저도 광수씨를 그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광수씨가 좋진 않아요. 근데 너무 현수님은 광수님은 나름 되게 진심으로 막 울면서까지 광수님이 현수님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현수님은 광수님의 진심을 갖고 노는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현숙님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는 광수씨가 막 울면서 현숙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현숙님하고 대화 중에 운 적이 있었잖아. 그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 광수님이 막 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도 울더라고. 그때부터 현숙님이 현숙님 되게 기괴하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광수님 차에 타는 거가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기괴함의 절정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그 기괴함 그 자체였던 거 생각합니다. 기괴함 그 자체. 이렇게 막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이런 선택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수님의 시간도 뺏는 거고 광수님의 어떤 그 기회들도 다 이제 현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인가? 이렇게까지 착한 아이로 비춰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좀 과할 때도 있는데 현수님이 계속 이렇게 웃는 것도 초반에는 현수님이 밝아서 남자한테 인기 많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현수님이 웃는 것도 뭔가 그 웃는 것도 기괴하더라고. 웃음까지도 기괴했어요. 웃음까지도. 웃는 게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웃으면은 웃는 거에 되게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는데 오늘 현숙님이 광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웃고 대화 중에 웃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뭔가 되게 불쾌하더라고. 그리고 술 취해서 계속 웃는 것도 기괴하고 술 취해서 웃는 것도 내가 이게 고막이 부어가지고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달라면서 막 계속 웃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오늘 너무 그랬어요. 그 광수님이 당황할 정도로 뭐 MC분들은 현숙님이 광수씨가 실망해가지고 다운됐으니까 텐션이 다운됐으니까 현숙님이 억지로 텐션 올리려고 술을 먹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현숙씨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내려놓은 느낌. 그리고 술을 먹은 것도 광수씨한테 얘기하려고 나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이거를 광수씨한테 얘기하려고 술을 그렇게 먹은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 원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만 딱 얘기하고 그 부가적인 거는 얘기 안 하면 되는데 현수님은 광수님 나는 광수님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연애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광수님이 현숙씨는 나 안 좋아하는구나 알 거예요. 근데 현숙씨가 그 이후에 또 뭔 얘기했냐면은 광수님은 참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미치겠어. 갑자기 멋진 사람이래. 그리고 광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다 나한테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광수님도 계속 놓칠 못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앞에 볼로만 딱 얘기해가지고 나는 광수님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광수님도 그냥 현숙씨는 나 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포기할 텐데 계속 뒤에 광수님 멋진 사람이에요 도움이 돼요 말하는 게 도움돼요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려놓겠어.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광수님이 시간을 아껴주는. 근데 왜 이렇게 현숙님은 이렇게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거절을 못하고 거부하지 못할까.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광수씨하고 그렇게 오늘 자동차 선택한 데이트 하고 나서 인터뷰한 게 진짜 그게 최악이었던 게 광수님의 매력 세뇌시키는 매력이래. 그러면서 최종 선택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1대1 데이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분노하는 거야. 왜 자꾸 연기를 하나. 본인 속마음은 누가 봐도 시청자들이 누가 봐도 현숙은 광수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자꾸 인터뷰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잖아. 자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해요. 현숙님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도 거의 40이신 분이 나이라도 어리면 모르는데 나이도 많이 있으신 분이 계속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은 뭐 광수님 좋은 분이에요 막 울기도 하고 최종 선택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최종 선택을 이제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고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다음 주에 보세요. 최종 선택 하겠어요? 현숙님이 최종 선택 하겠어? H2호님께서 해나씨가 보고서 진짜요라고 못 믿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믿어? 계속 거짓말 하잖아. 최종 선택을 안 하죠. 최종 선택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겠지. 근데 이게 현숙님도 변호사분이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방송에서 내가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내가 되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투표해볼까요 여러분? 현숙님이 최종 선택 하는지 안 하는지 투표해볼게요. 아니 최종 선택을 하면은 이거 맞아? 최종 선택을 한다고? 최종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지금 서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5박 6일 중에 이제 다음 날이면 끝나는데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오늘 데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최종 선택을 하면은 또 그것도 완전 너무 반전이네. 투표 마감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투표 결과가 당연히 현수이가 광수 최종 선택 안 한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잖아. 오늘 데이트에서 광수님한테 칭찬과 비난은 선택 이후에 하라고 그렇게 또 얘기했고 그리고 광수님이 최종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슈퍼데이트권의 연장선일 뿐이지 나는 오늘 하루 충실할 거로도 얘기했었고 오늘 대놓고 광수님한테 나는 광수님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면서 최종 선택을 하면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최종 선택 안 한다고 보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인터뷰할
인터뷰할 때도 오락가락하고 솔직하지 못한 인터뷰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최전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26기 마지막이잖아요. 최전선택을 현숙님이 광수를 최전선택 하잖아요. 욕 많이 먹을걸. 진짜 만에 하나 현숙님이 다음 주에 광수님 최전선택 하면은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최초로 나는 솔로 최초로 최전선택 하고 욕 많이 먹는 출연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숙님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만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단 한순간도 현숙님의 본연의 모습이 나온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진정성이 없는 모습들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뇌시킨 매력은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세뇌시킨 매력 그게 무슨 말이니? 마리아 방구야. 세뇌시키는 매력? 네, 처음 들어보네. 세뇌시킨 매력. 자꾸 광수씨 같은 분이 세뇌시키려고 해가지고 광수님 싫어요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이 되잖아. 근데 세뇌시키는 매력 때문에 광수 최전선택 안 하려고 했는데 최전선택 할 거래. 그럼 내가 세뇌당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나만 간천님께서 선택을 해야 진짜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광수 광기보다도 현수님의 광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광기라 생각해요. 현수님의 광기가 광수님의 광기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수님의 계속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봐도 광수님이 별로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광수님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괜찮고 이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면은 현수님이 광수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번에 남자 춘자 중에 가장 별로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광수인데 현수님이 계속 광수님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광수님이 영호씨처럼 뭔가 인기라도 있고 여유라도 있고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 봐. 전혀 그게 아닌데 제일 어떻게 보면 26기에서 비호감 캐릭터 비호감 출연자인데 광수님에 대해서 계속 현숙씨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현숙님을 공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자꾸 거짓된 진정성이 없는 진심이 없는 선택만 계속하면서 본인이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현숙님이 이미지가 완전 바닥을 치는 거라 생각해요. 에키네시아님께서 출연자들조차 공감 못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오죽하면 여자 출연자 영숙님마저도 오늘 영숙씨랑 차 안에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숙이가 광수 선택한 게 제일 반전이라고. 왜냐면 여자 출연자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현숙님이 나는 영호씨가 이상형이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었거든. 영호씨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막상 본인한테 가장 부담 주고 본인을 제일 힘들게 했던 광수를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는데 선택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같은 출연자들조차도 현숙님이 너무 그 선택이 이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숙님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MC들 표정 개웃겼다. 뭐 MC들 표정 제 표정 여러분들 표정 뭐 다 똑같죠 뭐. 오늘 뭐 현숙님이 가장 빌런 같은 답답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광수님 얘기를 따로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뭐 광수씨랑 현숙님이랑 현숙님이 너무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광수님이 약간 살짝 묻히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광수님 얘기를 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데이트를 할 때 현숙님이 먼저 영식님하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하고 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광수씨가 현숙님하고 1대1 되자마자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오니까 피곤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식씨하고 데이트를 먼저 했는데 너 영식이랑 데이트가 재미없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 농담이긴 한데 너무 싫어. 이번 시즌은 골드미스가 아니고 그냥 고구마 시즌. 영수는 마지막 전날인데 뭐 말 한 번 안 걸어놓고 현숙이 이러고 있고 영호는 플러팅 오지게 하다가 이제는 다 싫다. 광수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무한 부담 주기. 그 부담을 받으면서 광수를 선택하는 현수 보는데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수가 부담 준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수는 뭐 매주 현숙한테 부담을 주고 있긴 해요. 근데 오늘 그 부담이 절정이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광수 부담 절정. 여러분들 그 지복행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복행 합니다. 지복행이 한동안 이제 식기 정숙 때문에 휴방하다가 이제 지복행 24기 영식 24기 옥순 어안이 벙벙씨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복행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광수랑 현숙 지복행 나왔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어서 이제 좀 더 얘기해보자면 오늘 영식씨하고 데이트하고 왔는데 현숙님한테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오니까 피곤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현숙님이 데이트를 재밌게 하고 왔는지 재미없게 하고 왔는지 그거를 왜 자꾸 광수님이 알려고 하는지 그리고 재미있게 하고 왔는데 광수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들어가지고 잡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광수님이 그렇게 재미없는 데이트하고 오니까 피곤하지라고 말한 거는 자기를 깎아먹는 거라 생각해요. 재밌게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잡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영님 말씀처럼 영식님한테 되게 무례한 영식님을 되게 우습게 보고 무례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견제라고도 안 봐요. 그게 무슨 견제야. 상대방 영식이를 깎아내리고 본인
본인은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나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게 그거를 뭐 좋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광수님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호감으로 보기가 어렵지. 호감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현숙님 오늘 호감이래.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리뷰하는데 이게 자꾸 나도 이 논리가 꼬인다는 거지. 보통은 나는 솔로 여출들은 광수처럼 이렇게 짜치는 행동, 부담 주는 행동하면은 광수를 손절한단 말이야. 근데 현숙이는 계속 광수 선택하고, 오늘 자동차도 광수 선택하고, 광수한테 호감 느낀다 그러고, 최종 선택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미치겠어. 리뷰하는데 자꾸 논리가 틀어져가지고. 오늘도 부담 엄청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 재밌었어를 몇 번 했죠, 여러분? 재밌었어? 그 재밌었어를 진짜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 편집된 게 이 정도면은. 계속 영식이하고 데이트 재밌었냐고. 광수씨하고 현숙님하고 이 데이트 시간이 그렇게 막 길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화를 영식이하고 데이트 어떻게 했냐, 영식이하고 대화는 무슨 대화를 했냐, 영식이하고 데이트는 재밌었냐,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현숙이가 카페도 갔다고 하니까 카페 재밌었어? 근데 보통은 여러분 이것도 이런 부분도 현숙님한테 화가 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는 솔로 출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계속 그렇게 광수씨가, 물론 광수씨 딴에는 농담으로 한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재밌었냐고 하면은 광수님 그만 좀 재밌었냐고 물어보세요 하면서 정색 한번 한단 말이야. 좀 눈치 좀 챙기라고. 근데 현숙님은 계속 막 웃어. 계속 그냥 웃고 계속 웃어주니까 광수씨가 멈추질 않잖아요. 너무한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튼 여러분, 이 재밌었어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는 부담을 계속 주는 거죠. 너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한 거 재밌었다고 하면은 나 실망한다, 나 삐진다, 나 속상하다, 계속 그렇게 부담 주는 거예요. 죄책감 씹는 거. 부담 주고 죄책감 씹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질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질리는 포인트.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저를 참지 못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계속 재밌었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은 그만 좀 물어보라고, 적당히 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현숙님은 뭐라고 했냐? 재밌는 데이트 이제 시작이잖아요. 와, 세상에 맙소사. 재밌는 데이트 이제 시작이래. 이거에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듣나 이런 느낌? 부담 느낄 텐데, 부담을 느끼고 이제 광수 씨한테 눈치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동안 현수 씨가 인터뷰할 때도 부담 느낀다고도 수없이 많이 했었고, 근데 현숙님은 광수 씨한테 재밌는 데이트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미치는 포인트 시작인 거죠. 너무 현숙님은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광수님이 계속 재밌었냐고 물어보고 불안해하니까 현숙님 딴에는 광수님 불안한 거 진정시키려고 재밌는 포인트 이제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현숙님이 진짜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수가 아까 선택할 때부터 자기가 광수 선택하면은 광수 들뜨는 거 아니지 하면서 떠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도가 너무 급변해서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희경 씨가 현숙님 즐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수가 내가 광수 선택하면은 들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떠벌린 거는,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들 사이에서 나 광수한테 이렇게 인기 많다, 광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뭔가 좀 티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는 첫째나 둘째냐면은 부담 느껴가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젠 즐기나 생각이 드는 거죠. 5박 6일 중에 지금 무려 5째 날까지 이렇게 광수를 쳐내긴커녕 광수를 데리고 놀고 있으니까 즐기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시 광수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광수 씨가 영식이랑 데이트할 때 내 생각 조금은 했지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것도 대부분의 보통의 여자분들 같으면은, 특히 이제 30대 후반 40대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렇게 뭔가 짜치고 하남자 같은 포인트잖아요. 사람이, 남자가 좀 묵직하고 여유가 있고 다른 남자랑 데이트했어도 데이트 했나 보다 하고 나보다 괜찮은 남자 없으니까 나를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광수 씨는 한시도 가만 못 있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확인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은 거기에서 실망하고 광수님을 내칠 텐데, 현수님은 광수님 생각했다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광수님 생각했다고. 저는 사실 아까 현수님이 영식님하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데이트할 때 광수님 생각이 들다가도 얼른 잊어버리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현수님이 광수님 생각이 든다 싶다가도 얼른 그냥 빨리 막 잊어버리고 영식이만 생각해야지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광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광수가 내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광수님 생각했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광수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수님이 이렇게 광수님 생각했다고 떡밥을 주니까 광수는 그거를 덥석 물고, 너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거네 하라고 하면서 또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현수님이 그렇게 여지를 줄 때마다 광수 씨는 계속 빠지고 더 부담되는 행동하고 노래 부르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현수 씨가 다 그런 원인들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내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님께서 떡밥 물 거 알면서 던져주는 현수. 그러니까 현수님이 빌런이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데이트 선택할 때도 내가 광수 선택하면 광수가 들뜰 거라고 막 여자들한테 얘기하고 했잖아요. 광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현수님이 알아요. 너무 잘 알면서 재밌나 봐. 이렇게 떡밥 던져주면 광수가 좋아하니까 웃기네. 또 떡밥 던져주면 또 광수가 좋아하니까 재밌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광수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오해할 거라는 걸 알기도 하고,
광수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좋아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현숙이는 광수한테 이성적 호감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로 본인 마음이 그러면서 계속 광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가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제 광수님 리뷰하는데 자꾸 현숙님 얘기로 넘어가네. 아무튼 또 그 숙소 가려고 하는데 숙소 갈 때도 광수님이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영식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영식이랑 시간 보내지 말라고. 이런 것들 다 짜치잖아. 이게 현숙 씨가 광순이 자동차 차 타기 전이에요. 광순이 자동차 선택하는 그거를 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광수님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광수님은 거르고 영식이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당연히. 근데 진짜 오늘 좀 너무 최악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력 때문에 못 넣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남자 출연자분들의 재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깊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능력이 있고 하니까 재력 때문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광수가 나 좋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숙님 입장에서는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광수니까 그냥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광수님이 또 계속 부담 주고 이상한 모습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데 현숙님이 계속 마음에도 없는 선택하니까 그게 너무 나쁘게 보이는 거죠. 재력 때문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력 때문이라면 경수 선택하지 광수를 선택하겠어요? 재력 때문이라면은 경수님이 제일 인기가 많았겠죠. 아무튼 다음 주에 진짜 예상이 전혀 안 되는데, 여러분들 투표로는 광수랑 현숙이랑 최종 스택 절대 될 리가 없다. 아까 투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최종 스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현숙님을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다음 주에 최종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만약에 오늘처럼 현숙씨가 광수님을 최종 선택을 해가지고 둘이 커플이 된다면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여러분, 현숙님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은, 저는 오늘 현숙님의 진짜 본 모습은 오늘 광수님한테 나는 솔직히 광수님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 텐션이 현숙님의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앞에 나오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모습들은 막 웃고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생글생글 웃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가면인 거고, 현숙님의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은 광수님한테 진지하게 나는 광수님 이성적으로 잘 생각이 안 든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포인트가 현숙님의 진짜 모습일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진짜 속을 꽁꽁 숨기는 이런 현숙님 같은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아무리 현숙님이 매력있고 이쁘고 밝고 그러셔도 이렇게 속을 알 수 없으면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렇게 속을 알 수 없으면.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고 지금 채팅이 있는데, 그런 거죠. 현숙님이 슬픈지 화가 나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현숙님이 힘들면은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숙님이 계속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고 표현을 안 하고 솔직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되게 같이 힘들어하고 더 같이 뭔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잠수이별에 대해서도 뭐 현수님이 잠수이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현숙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현수님이 갑자기 헤어지지. 그럼 남자분들 눈 돌아가가지고 화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있고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잘 웃어주고 데이트 잘하고 연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면은, 그거로 남자분들이 그걸 바로 헤어지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수님의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되지 않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한데 현순이 얘기 잠깐만 좀만 더 할게요. 오늘 영식씨하고 대화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려면은, 영식씨야 1대1 데이트에서 워낙 잘하고 광수하고의 다들 대해서도 잘했잖아요. 영식씨는 뭐 흠잡을 데가 없었죠. 외유내가 되게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강한, 영식님은 너무 오늘도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반면에 현숙님은 영식님하고 데이트할 때 결혼 로망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현숙님의 결혼 로망, 첫 번째 결혼 로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혼 생활 로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에서 맞이해주는 사람. 먼저 퇴근을 일찍 하면은 퇴근을 늦게 하는 사람을 집에서 맞이해주고, 그리고 퇴근을 늦게 하는 사람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서로 그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그게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이런 게 이제 생기길 바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약간 그 현실적인 로망을, 약간 좀 그런 로망을, 뭐 그런 판타지긴 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초반에는. 그걸 약간 깨보자면은 결혼 생활의 현실이에요, 현실. 맞벌이인데 퇴근 일찍 하잖아요. 그러면은 퇴근 일찍 하다 보니까 내가
자기가 뭐 집이 어지러워져 있으면 빨리 늦게 하는 사람보다 좀 정리도 해야 되고, 퇴근 일찍 했으니까 늦게 오는 사람 음식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퇴근 일찍 하면 일찍 하는 대로 피곤해요. 그리고 퇴근을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대로, 퇴근 늦게 하면은 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은데 퇴근을 늦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옷을 벗기 전에 버리고 와라, 분리수거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나 남편이 자기 회사 생활 얘기한다거나 힘든 얘기하면은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피곤해가지고 서로 피곤해요.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뭐 기다리고 뭐 그런 좋은 감정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서로 피곤해서 빨리 자. 서로 피곤해서 빨리 자게 돼. 근데 이렇게 현수님처럼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이 예를 들어서 퇴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했는데 나를 기다리지 않고 잔다거나, 나는 기껏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을 늦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나를 봤는데도 반가워하지 않고, 그러면은 현수님 같은 분은 되게 막 우울해하고 실망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남자분 입장에서는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현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막 그렇게 침울해있고 그러면은 되게 피곤하다는 거야. 억지로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 노동 중에 하나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쉬고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최고야, 최고. 그리고 입국 심사 줄 서 있을 때 안 싸고 재밌는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입국 심사 줄 서 있을 때 안 싸고 재밌는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싸워요. 이거는 입국 심사 줄 서 있을 때 신혼여행에서부터 싸우는 분들이 태반이야. 그냥 결혼 생활까지도 갈 필요 없이 신혼여행에서 많이 그렇게 된다고. 피곤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 줄 서 있을 때 대기줄이 길고 막 그러잖아요, 여행 가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날카로워져요. 여행 준비도 하고 막 전날부터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소한 거에 괜히 막 투닥거리고, 그 대부분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사소한 거에 감정 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입국 심사 기다리는 줄 서 있을 때. HJ님께서 피곤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아, 이게 제일 최고죠. 입국 심사 대기줄 기다리는 동안에는 피곤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서로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해가 돼가지고 싸운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수님의 이 두 번째 로망까지 제가 딱 들었을 때, 현수님 같이 이런 분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현수님 재밌게 해주느라고 피곤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수님이 나이가 어리면은 체력이 넘치는 그런 남자분한테 만나가지고 그런 남자분이 현수님 계속 재밌게 해주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현수님 나이가 이제 40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 남자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자들은 체력이 없어요. 현수님을 막 재밌게 해주고, 현수님이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퇴근하고 왔을 때 현수님 보고 막 반겨주면서 반갑게 막 여보 나 왔어 이러게 잘 안 된다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로망이긴 하지만은 너무 약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로망이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광수가 딱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광수님도 이렇게 현수님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광수님 같은 분이 막상 현수님하고 커플이 돼가지고 하면은 광수님도 그냥 여느 남자랑 다를 바 없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되지. 그리고 저는 광수님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잘 낼 것 같은데, 광수님 스타일 보면은. 광수님이 연애하거나 이렇게 썸 탈 때나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해주지, 막상 진짜 뭐 결혼을 했다거나 결혼을 해가지고 살거나 그러면은 저는 광수님이 그렇게까지 막 친절하고 잘해주는 스타일 같다는 생각은 안 돼요. 특히 광수님이, 저는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생각 드냐면은, 현수님이 영식씨하고 그냥 당연히 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그 데이트를 했는데도 계속 재밌었어? 재밌었어를 몇 번을 물어봐. 집요하게. 피곤해 광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망이 이렇게 두 가지 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현수님이 영식님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결혼을 거창하게 하고 싶은 로망도 있대. 자기는 결혼을 거창하게 하고 싶은 로망도 있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이것 좀 그래요. 이거 결혼을 거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것 조금, 물론 영식님은 다 맞춰주겠다, 뭐 2박 3일도 해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모르는 거야. 결혼을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보통 현수님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게 컸던 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환상이 현실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현수님은 아직 그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크게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로망들도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로망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식 씨하고 데이트할 때 현수님이 그때도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도 많이 공감이 안 되고 이상했다. 그리고 결혼식 거창하게 한다고 결혼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화려하고 거창하게 한다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현수님이 그런 환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수랑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같은데, 하긴 현숙님의 그런 로망들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광수기도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현숙님의 그런 로망들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광수인 것 같기도 해요. 광수인 것 같기도 해. 현숙 성격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숙님 얘기만 거의 1시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현숙님 성격은 오은현 선생님도 뭔가 어렵지 않을까요? 현숙님 성격 과거에 심각하게 트라우마 입을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애써 항상 웃는 걸로 하는 건가? 제가 옛날에 현숙님 초반에 리뷰할 때 현숙님이 너무 마냥 웃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현숙님 너무 많이 웃는 게 이상해서 우울해 보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숙님 같은 성격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불편하죠, 같이 상대방이. 현숙님은 최대한 상대방 편하게 해주려고 웃으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막상 같이 지내는 사람은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불편하지. 왜냐면 현숙님이 항상 늘 가면 쓰고 대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상대방한테만 맞춰주면서 사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요. 공항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커플이 로망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커플을 바라면서 부러웠던 걸까요? 본인은 여행 갔다가 싸워서 안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생각한 걸까요? 본인이 여행 갔다 싸워가지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본인이 저러고 싶다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현숙님이 남자분들하고 연애를 많이 해보고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싸워서 그랬다기보다 현숙씨는 그냥 좀 착하고 재밌는 남자 만나고 싶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편한테는 솔직히 마음 말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 웃으면서 맞춰주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속이 골망가지고 터져서 싸움을 한 번 하게 되면 크게 하는 느낌? 그런 식이지 않을까요? 늘 항상 그냥 웃으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우울한지 슬픈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현숙님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터져가지고 한 번 싸우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현숙님이 결혼을 하셔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그럴 것 같고 남편한테도 그럴 것 같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웃어주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터지는 스타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스타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두한테 다 마이너스고 모두한테 다 안 좋은 거지 뭐. 자기 자신한테 제일 안 좋고. 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착한 프레임이 좋은 거 아닐까요? 착한 프레임이 좋다기보다 누군가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거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누군가하고 뭔가 적대시하게 되고 갈등 생기고 불편해지는 거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안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나쁜 쪽으로 괜히 배우자로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이 예상 가능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상 가능한 사람들. 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정반대였어. 분명히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사람이었어. 난 그게 너무 안 좋은 거라 생각해.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더 미치게 하는, 완전히 상대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망가뜨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숙님의 이런 모습은 저는 나쁘게 봅니다. 걸러야 되는 그런 성향이라고 봐요. 저는 걸러야 되는 성향. 나중에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상대방이 현숙이가 배려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허탈하고, 아 얘는 진짜 속을 알 수 없는 애구나, 걸러야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허탈해.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현숙님처럼 이런 스타일의 배려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배려들이 많거든요. 그게 좋은 배려가 아닌 거죠. 정말 상대방을 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 편하니까. 설령 나중에 사람이 실망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해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갈등 안 만들고 이렇게 한 게 내 마음 편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성 없고 진심이 하나도 안 담긴 그런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칭찬, 그런 거라서 저는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기소개 때였나? 자기소개 때 2주차까지는 현숙님이 17기 옥수님보다도 좋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리뷰할 때 현숙님이 17기 옥수님보다도 더 좋다, 너무 막 사람이 밝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무튼 현숙님이 이렇게 초반에 좋았던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거짓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모습이 진짜인데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서 계속 갈등 안 만들려고 그러고 다 좋다 그러고 회피성으로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완전 빌런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솔로 역대 반전 중에서도 거의 원톱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반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맞아요. 나는 솔로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나는 솔로 역대 처음 보는 유형. 착한 게
아닌데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유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착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케이스. 현숙과 광수가 결혼할 확률은 제로겠죠? 제로죠. 이게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 현숙씨가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결혼할 확률은 제로일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현숙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라이브 막방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다들 참석하지 않을까? 현숙이 인센티브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이제 나는 솔로 출연료가 출연자분들 방송 분량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숙님 인센티브 당연히 받겠죠. 뭐. 이번 나는 솔로 26기에서 여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탁형님 말씀 들었는데 현숙 착한 건가요? 아니면 연기하는 건가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착하려고 하는 느낌? 상대방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착한 게 아니죠. 진짜 착한 사람들은 배려 포인트가 상대한테 있지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뭐 그런 거 다 안 따지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근데 현숙님은 착하게 보여지는 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내 마음 편하자고 착하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착하다는 거죠. 그쵸? 착한 건 아니죠. 이게 착한 건 아니죠.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시간을 뺏는 거고 감정 소비를 하는 거고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착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광수 씨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현수님이 다 아는데도 현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착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속을 알 수 없다는 거는 착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이 사람이 항상 뭔가 속을 숨기고 있어가지고 꿍꿍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속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숙님 예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나는 솔로 이렇게 5일차 되면은 4일차 5일차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 좋아하고 최선한테 누구 하겠다 예상이 당연히 되는 게 맞거든요. 현숙님은 알 수가 없잖아. 예상이 되지가 않잖아요. 모든 남자한테 똑같이 배급시 사랑하고 있고 모든 남자 자기 좋다고 하고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들 다 극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거는 저는 착한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속을 알 수가 없어. 누굴 좋아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아까 투표할 때 본방 볼 때 현숙은 누구 차에 탈까요? 이렇게 투표했었잖아요. 1600명이 투표했는데 광수가 제일 적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광수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아까 본방 볼 때 본방 이거 누구 차에 탈지 예상해 볼 때 저도 광수는 생각도 안 해봤지. 근데 현숙이가 오늘 광수 선택한 이유도 약간 좀 비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슈퍼 데이트권 그때 했던 게 데이트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 데이트가 연장되는 거라고 생각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솔로를 뭐 안 보시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선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데이트를 한다는 게 내가 이 사람의 차에 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현숙 씨가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현숙 씨는 지금 선택해놓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현숙님은 계속 웃는 것부터 해가지고 광수 씨하고 데이트할 때 고막이 부어가지고 안 들린다 그러고 술 취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님이 변호사라서 이미지 관리 또 정수님 보면 이미지 관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광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숙님의 방송에서의 모습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투표들로 오늘 방송에서의 모습이 다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광수보다도 현숙이가 더 빌런이고 옥순보다도 현숙이 더 빌런이다. 이 투표 결과로 다 설명되지 않나. 이번에 26기 40대 특집 골드 특집은 두 커플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광수와 현숙 상철하고 정숙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광수하고 현숙 이렇게 해서 두 커플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6기가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본 소감은 과연 골드였나? 과연 26기가 이제 내용적으로는 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몰입을 해서 다들 이제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거예요. 막 지루하진 않았어.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잘 봤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골드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골드였나? 사실 여러분 광수하고 현수 커플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셨죠? 광수 씨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최초예요. 최초. 광수 씨가 현수님하고 최종 커플이 됐다가 헤어졌다. 이거를 이제 오늘 최종 선택 전에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봐도 그런 게 있잖아. 모르고 봤으면 충격적인데 알고 보니까 짜증나는 거. 뭔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고 봤으면은 뭐야 말도 안 돼. 광수랑 현숙이랑 뭐야 최종 선택 된 거야? 하면서 막 충격받고 막 놀래가지고 그럴 텐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막 개 짜증이 나. 알고 보니까 계열받아. 그리고 현숙님도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좋은 남자를 선택 왜 해? 이게 맞아? 계속 웃기만 하다가 새벽 5시 몇 분이었죠? 5시 12분이었나요? 새벽 5시까지 최종 선택 할 거야? 최종 선택 너 나 안 할 거야? 최종 선택 나 할 거지? 이거를 새벽 5시까지 시달렸는데 근데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현숙님이 정말 진정성이 없지 않았나. 끝까지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현숙님이 말로는 광며들었다. 난 광며들었다도 왜 이렇게 뭔가 되게 듣는데 거부감이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광며들긴 뭐 광며들어. 행동하거나 그런 거는 온몸이 광수를 거부하잖아요. 오늘 광수를 거부했던 모습들이 하나둘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 그냥 광수가 다가가기만 하면은 완전 자석 같은 극이야. 자석 같은 극. 완전 밀어내잖아. 완전 그냥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광수가 손으로 뭐 먹여주려고 할 때도 멈칫멈칫거리고. 자기 몸이나 반응이 본능이 광수를 완전히 밀어내고 하는데 밀어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억지 그 가면 쓰고 이렇게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최종 선택하는 현숙님의 모습이 정말 기괴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대포권 형님, 송혜나 씨, 이희경 씨 다들 같은 생각이시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 현숙님도 그렇고 광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괴한 최종 커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26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게 아니. 이게 뭐 착한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5분 후에 촌장 라이브를 한대요. 26기 광수씨가 바로 어제였죠. 바로 어제 이제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을 다들 이제 한 명 한 명 다 조롱? 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과연 광수씨가 촌장 라이브에 나오는지 그리고 광수씨가 나온다면은 다른 출연자분들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게 되게 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촌장 라이브는 원래 촌장 라이브들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광수씨가 아주 화제성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촌장 라이브도 같이 보기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장 라이브가 이제 끝났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6기는 계속 반전이 있네요. 계속 반전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광수랑 현숙이가 최종 커플이 돼가지고 상당히 기괴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이 나름대로 반전이었잖아요. 광수 현숙이 커플 됐다는 것도 서로 이제 최종 커플 선택했다는 것도. 근데 현커 막상 현커는 영식이랑 현숙이랑 현커라고 하니까 약간은 그래도 조금 불쾌했던 게 풀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불쾌했던 게 풀리는 느낌. 그래서 영식하고 현숙이가 둘 다 직장이 판교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식이랑 현숙이가 현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식씨가 연애를 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축하한다. 영식씨가 연애를 한다는 거에 축하하는 마음인 거지 현숙님하고 잘 됐다 이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현숙님의 모습이 너무 막 뭔가 그 답답함을 넘어서가지고 기괴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현숙님이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원해요 이렇게 잘 못하겠네. 이 두 분이서 만난다는 게 막 엄청 반갑고 이쁜 커플이에요. 두 분 뭐 잘 되세요. 이렇게가 잘 안 돼. 현숙님이 이게 광수님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식님이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영식님이 그 방송에서 솔로로 나왔을 때보다 이번에 이제 그 현숙님하고 연애 중이다 보니까 지금 촌장 라이브에 나온 모습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사람이 깔끔하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멋있어지고 잘생겨지고 옷도 옛날에는 뭔가 칙칙하고 패딩 입고 그랬는데 도시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되게 산뜻하고 그렇게 좋아지셨더라고. 진짜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봐. 근데 현숙님도 오늘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일단은 그 광수 어제 광수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이 좀 피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영신역과 현숙님은 거리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리고 두 분 다 나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되게 착하고 좋은 분들이려나? 현숙님 모르겠어. 현숙님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연애하시겠죠 뭐. 잘 연애하시겠지. 영식한테 신나게 까부는 현숙이래요. 현숙님하고 영신역은 지금 현컨데 현숙님이 영신님한테 신나게 까분다고 합니다. 이따가 리뷰할 거긴 하지만 현숙님이 그 방송에서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현숙님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수를 받아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별로인데 그거를 계속 좋다고 막 웃으면서 받아주고 뭐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막 불쾌해가지고 혐오하고 막 뒤로 빼고 이러면서 말이나 표정으로는 가면 쓴 채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현숙님에 대해서 기괴하다 이상하다 빌런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식님하고 현숙님하고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 결혼 커플도 되지 않을까?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식씨하고 현숙님하고 형카라고 해가지고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결혼도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방송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식님도 현숙님을 그냥 뭐 대충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식님도 현숙님을 많이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광수와는 다르게 영식님은 현숙님이 부담될까봐 일부러 그러니까 영식씨는 그 방송에서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광수가 계속 현숙 옆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나까지 현숙한테 가면은 현숙이가 힘들어할까봐 빠져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얘기했었기 때문에 영식 씨가 되게 그래도 이제 단둘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광수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두 분이서 이제 잘 만나시다 보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결혼 기대가 되는 커플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현수님이 방송에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별로긴 했지만은 나는 솔로라는 특수성이라는 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솔로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이서 이쁘게 잘 만나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씨가 오늘 촌장 라이브에 안 나온 거는 광수 씨는 나오려고 했나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고 막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촌장 라이브에서도 제작진이 광수 씨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완전 제명된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광수 씨가 관종이라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지금 막 사람한테 엄청 욕먹고 있고 나는 솔로 시청자들한테 욕먹고 있고 그런 막 이렇게 인터뷰한 거 그거 방송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포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출연자들 다 뒷담화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조롱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도 그래도 되게 이제 관종력이 심하고 또 여기 촌장 라이브에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올 사람 같은데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명된 느낌 그리고 출연자들도 한 명도 광수의 광조도 안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출연자들이 광수의 광조도 안 꺼내더라고. 나였으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광수 욕하게 했을 것 같아. 아까 촌장 라이브 같이 보기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나는 솔로 26기 출연자였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광수 욕하게 했다니까? 근데 역시 배우신 분들이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광수 이름도 안 꺼내. 하여튼 광수 씨는 이번에 촌장 라이브에 못 나오지 않았나. 안 나온 게 아니라 완전 나는 솔로 측에서 제명을 당하다시피 돼가지고 못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네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욕할 가치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노잼이잖아. 그래서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 물론 이제 나는 솔로 26기 출연자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촌장 라이브를 늦게까지 끝까지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 죽겠어.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3시간이나 인터뷰해놓고 촌장 라이브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야.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렇게 3시간이나 인터뷰해놓고 막상 촌장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물론 못 나온 것 같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그렇게 비겁한 이미지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수는 광수씨가 그렇게 정숙씨 얘기하고 우리 기수의 변호사들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게 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차였나봐. 제 생각에는 차였나봐. 차여서 그런 거 아니야? 차여서 그렇게 터트린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 생각에는 현숙님한테 차인 것 같아요. 현숙님한테. 광수씨가 그렇게 약간 감정 실려서 어떻게 보면 전 여친에 대한 매너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수 변호사들은 이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만 해야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숙님을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다 그런 이유가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나를 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보니까 오늘 현숙님하고 광순이 나오는 그 방송 분량 봤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40일 만났다는 것도 광수씨가 계속 시간 돼? 언제 되는데? 오늘은 돼? 이번 주 수요일날 괜찮아? 점심도 괜찮아? 금요일날 돼? 주말에 괜찮아?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만난 40일일 것 같아. 현숙님은 또 거절 못하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 40일이 그냥 뭐 잘 만나가지고 서로 커플 돼가지고 연애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때부터 그리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마 언니 차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보통 최종 커플 되면은 커플된 남자 출연자가 집까지 태워다 주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광순이 차 안 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친언니 차 타고 간다 해가지고 언니 차 타고 가고 광순님은 그날 이후부터 계속 현숙님한테 오늘 점심 먹을까? 점심 안 되면 저녁도 괜찮아. 몇 시에 끝나? 아 오늘 안 돼? 그러면은 금요일날 괜찮아? 금요일날도 안 돼? 그럼 이번 주 주말은 어때? 주말도 안 돼? 그러면은 다음 주 뭐 금요일날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40일 만나지 않았을까? 광수님이 그렇게 연애한 40일은 현숙님은 계속 밀어내고 아 오늘은 안 돼요. 다음 주에도 약속 있어요. 다다음 주도 약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밀어내고 미루는 광수씨는 언제 돼? 내일은 돼? 이번 주말은 돼? 쉬는 날 언제야?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매달리고 아마 그런 식의 연애 같지 않은 연애 40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숙님은 몸이 반응해. 막 광수씨가 손으로 먹여주려고 할 때도 막 멈칫한다니까? 더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방송 이미지 생각하고 나의 그 착한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광수님이 이렇게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 묻은 것 같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면은 자기한테 뭐가 광수가 닿을까봐 완전 소스라치더라고 완전.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계속 광수하고의 현숙의 그런 형커가 돼서도 연애가 연애다운 연애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광수하고 끝내고 현숙 씨가 아마 분명히 찼을 것 같은데 광수를 그렇게 차고 지금 영식이랑 연애하는 거를 현숙님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겠죠. 광수 같은 사람을 그래도 40일 동안 시달려 봤기 때문에 영식이가 왕자님인 거야. 처음부터 영식이를 만났으면은 뭔가 조금 영식이 좀 아쉬운데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현숙이랑 영식이랑 결혼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광수 효과. 광수를 만나고 영식이 만나다 보니까 영식이가 완전 진짜 왕자님이지 왕자님.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설득적이라고요? 아니 근데 분명히 그럴 거라니까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완전 그냥 이상한 남자 만났다가 그 다음에 괜찮고 무난하고 반듯한 남자 만나면은 그 남자가 엄청나게 더 빛나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광수 효과. 그래서 영식 씨랑 현숙님이랑 잘 만나시지 않을까? 잘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오늘도 현숙님이 좀 답답하고 최종 선택한 게 너무 기괴해가지고 현숙님에 대해서도 좀 못되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영식이랑 커플 됐다니까 말을 못하겠네. 원래는 현숙님도 이 말이 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영식 씨랑 형커라니까 애매해. 왜냐면은 같은 기수 출연자인 영식 씨가 더 현숙님을 잘 알겠죠. 물론 저는 현숙님이 저건 착한 게 아니다. 저런 비겁한 선택이다. 진정성이 없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영식 씨가 봤을 때는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사귀는 것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식 씨랑 현숙님이랑 형커라는 게 현숙이가 광수를 선택한 것도 반전이었지만은 현숙이가 지금 영식이랑 형커라는 게 반전의 반전이라니까. 근데 영식 씨가 지금 나는 솔로 이번에 26기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고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식 씨 초반부터 자기소개하기 전부터 영식 씨 같은 이런 사람 너무 괜찮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심지어 제가 출연자분들 노래 듣는 거 아주 싫어하고 노래 또 한다고 막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영식 씨가 노래 부르는 첫인상 영식님 노래 너무 듣기 좋았다고 막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 영식 씨 막 좋다고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영식님이 현숙님하고 지금 형커까지 되고 하다 보니까 현숙님하고 형커 되는 이유가 있겠죠. 현숙님하고 형커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숙님의 어떤 그런 귀여운 면도 있을 거고 엄청 착하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영식님의 그런 안목과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현숙님 리뷰를 못되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숙님이 보세요. 현숙님이 광수 묻어있을 때는 현숙님 완전 빌런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현숙님 리뷰한 거 40분짜리 영상 그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광수 묻어있을 때는 완전 현숙님이 진짜 이미지가 완전 박살나 있었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지금 현숙님이 영식이랑 형커라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이미지가 급부상하는 거 봐봐. 누구와 분야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잖아. 갑자기 현숙님이 영식씨가 현숙 고를 정도면 현숙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현숙씨 이미지가 갑자기 다 정화가 되는 느낌. 이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났는지가.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광수씨가 그렇게 한 거는 제 생각에는 현숙씨가 본인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출연자 영식이랑 이제 만나고 이런 거를 뭐 알았겠죠. 그런 거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못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못되게 하지 않았을까. 배 아파서 배알이 꼴려서 스포했네. 저는 광수씨가 한 행동 중에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한 거 험당한 것보다도 더 최악이었던 거는 현숙이랑 커플이 됐었다. 저는 그게 너무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현숙이랑 커플이 됐었다고 얘기한 게 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한다. 이게 너무 참 짜치고 진짜 40대 중반이신데도 나이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광수씨의 그런 모습은. 거기에 현숙 못 살았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로스쿨 갈 정도면은 좀 사는 거 아니야? 로스쿨 돈 많이 들잖아요. 로스쿨 갈 정도면은 좀 사는 거 아닌가? 못 산다는 기준이 나랑 좀 다른 건가? 로스쿨 대출 다 나온다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비겁했던 것 같아. 그 비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26기 광수는 영식 현숙 커플 재 뿌리려고 그 짓 한 게 결론 난 거네요. 그쵸? 약간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뭐 그 인터뷰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많이 있는 거죠. 광수가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채은님께서 광수씨 소식 어제 방송에는 나온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광수님 얘기 아까 했던 거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광수님 방송에 안 나온 거는 제작진이 못 나오게 한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작진이 미리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출연자분들 광수님 이름도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미리 언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수님 얘기가 1도 없었고 그리고 광수씨가 출연도 못했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작진이 못 나오게 했다. 쌀먹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광수씨를 뭐 이렇게까지 못 나오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25기 영철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괜히 또 광수씨가 또 사고 칠까봐 그래서 좀 방송상 못 나온
나오게 한 게 아닐까. 현숙이가 안 나온 거요? 현숙이가 안 나온 거는 광수를 최종 커플 선택했다는 게 창피해서. 괜히 또 나오면은 사람들이 광수랑 어떻게 만났냐, 광수랑 뭐 어디까지 갔냐, 광수랑 얼만큼 연애하다 헤어졌냐 계속 막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현숙씨가 나오면은 광수에 대한 질문도 엄청 쏟아질 거고, 나는 지금 영식이 잘 만나고 있는데 그 종이 뽑아서 재미대가리 없는 종이 뽑는 거 그 게임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펼치면은 전부 다 광수 질문일 거 아니야? 광수가 이랬을 때 어땠어? 광수가 자꾸 새벽 5시까지 잠 안 재웠을 때 어땠어? 그딴 질문이나 받고 있고 이렇게 막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현숙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숙이었어도 본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랬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하지 못했다. 광수한테 저렇게 붙잡혀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나이도 있는데 광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다른 남출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영식이와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좋게 안 봤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 5시까지 잠 안 재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광수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광수님 자체가 금수저다, 뭐 압구정에 산다 뭐 하지만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면은 그렇게 막 보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면 광수씨처럼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불안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현수가 너 선택할 거지? 선택하는 걸로 안다? 선택하는 거 기대해도 되지?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새벽 5시까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광수가 정말 금수저일까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금수저 분들은 금수저라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금수저인지도 몰라.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금수저라고 하는 분들은 금수저인지도 모른다니까. 절대 티 안 내. 나이 50 다 돼서 나 금수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짜칩니다. 엄마랑 뽀뽀한다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나요? 저는 현숙님이 정말 좀 시원하게 광수씨 좀 적당히 하라고 정색도 한번 해주고 참 그랬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싶어요. 현숙님이 끝까지 계속 그렇게 거절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세까지도 현숙님이 했잖아요. 이게 이번 26개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숙님이 한 번이라도 정색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숙씨가 생각하는 이 나는 솔로라는 이 상황 자체가,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 이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룰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상대가 표현하면은 내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나는 솔로는 상대를 내가 거절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받아줘야만 되는 환경이다. 그렇게 현숙씨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MC분들 전부 다 거절할 충분할 수 있는 곳인데 현숙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숙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광수씨를 정색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 답답하게. 계속 광수씨가 차 태워준다고 해도 아니 언니 차 타고 간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한번 딱 정색 한번 하면은 광수씨가 더 이상 못할 텐데 그것도 계속 그냥 웃고 넘기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현숙님이 영식씨하고 최종 커플 됐지만은 많이 아쉬웠죠. 그런 게. 현숙님 나락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거 맞죠? 네. 영식님 덕분에. 영식씨가 구해줬습니다. 그동안 광수 묻어있어가지고 현숙씨가 같이 나락가 있다가 영식씨랑 형커되면서 갑자기 살아났어. 영식이한테 구조됐어요. 해바로스님께서 영식이가 현숙님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숙님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근데 현숙씨가 오늘 영숙씨 상담해준 거 기억나세요? 막상 자기는 완전 못하면서 자기 거는 하나도 못하면서 영숙님 상담은 잘해주더라. 영숙님한테 최종 선택에 대해서 최종 선택을 안 하면 1대1로 볼 일 없다고. 최종 선택을 하든 안 하든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종 선택을 해야지만 1대1로 보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현숙님이 완전 진지하게 얘기해주더라고. 왜 본인한테 그걸 못하냐 이거지. 완전 딴 사람이더만. 야 현숙님이 진짜 자기 자신한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 장면 보면서 더 광수한테 어장인 것 같았어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시달렸으면 좀 어장에 있는 광수 좀 놔주면 안 되나? 어장 다 찢으면 안 되나? 새벽 5시까지 시달렸으면 진짜 체력도 좋아. 영식이랑 해서 결혼 성공 가능한가요? 영식씨만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영식씨가 괜찮으셔가지고 현숙님도 영식님 좋아할 것 같고 두 분이 더군다나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급한 나이고 최근에 커플 됐던 출연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커플이지 않을까. 결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커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 때려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게 나쁜 거야.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착한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착한 아이로 지내면서 받은 스트레스 쌓인 그 누적된 감정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터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착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착한 거야. 그게 계속 쌓인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 나의 화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터진다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제 30
30대가 넘었고 30대 중후반 40대야.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하다? 무조건 경계. 수녀님이거나 아니면 스님이나 목사님 그런 종교인이야. 그러면은 착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회생활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엄청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하다? 저는 오히려 더 성질 더러운 사람보다도 더 약간 경계심이 들어요. 저는 광수가 그렇게까지 자기 기스 뒷담하고 스포에서 얻고자 한 게 뭐였을까요? 그냥 저는 헬바루스니 그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26기 광수 씨의 성격인 것 같아요. 26기 광수 씨가 자기 부모님이 돈이 많다, 내가 압구정에 살고 있다, 이거 말고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작은 거에도 긁히고 험담하고 그런 게 돼서, 그리고 이분이 그냥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습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광수 씨 나이에 엄마랑 뽀뽀하고 엄마랑 친하다는 것 자체가 친구 관계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친구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남자분들은, 제 라이브에 40대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공감하실 텐데 부모님하고 친한 게 어느 정도까지만 있지 막 엄마랑 뽀뽀하고 그렇지 않대. 근데 광수님 엄마랑 뽀뽀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외부적인 관계는 별로 안 좋고 가족하고의 관계에만 좀 많이 집중돼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져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에너지도 많이 쓰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쓰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거든. 근데 광수님은 보면은 아직도 가족들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가족들하고 관계만 이렇게 되게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긁히기도 하고 뭐 자기 자꾸 이제 집안 얘기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부모님한테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연애를 한다면 여자친구한테도 써야 되고, 결혼했다면은 내 와이프, 내 자식,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되게 많잖아. 그렇게 에너지가 다 분산되다 보니까 정작 부모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광수님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광수 씨가 이번에 유튜브 인터뷰에서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유튜브 인터뷰에서 뿐만 아니라 광수 씨는 다른 뭐 어떤 뭐 조직이 됐든 뭐에서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랬던 게 이제 이번에 좀 약간 드러난 거지, 광수 씨가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봅니다. 23기 광수랑 26기 광수가 누가 더 최악의 광수냐고요? 역대 최악의 광수는 광수죠. 그래도 23기 광수는 프로그램에 피해는 주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에 피해를 준 26기 광수가 역대 최악의 광수라고 생각합니다. 광수님이 살았던 나라, 그 나라에 살았던 영향도 성경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 그거랑 별개라 생각해요. 광수님이 그냥 이러신 분이지 중동 쪽이랑 전혀 상관없을 거라 봅니다. 여동생은 과연 오빠 방송을 보고도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할까요? 진짜 여동생이 그랬을까? 여동생 말도 들어봐야 돼. 여동생 말도 들어봐야 된다니까. 본인 얘기잖아. 본인 얘기.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동생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신뢰가 안 가. 딸모님께서 역대 최악의 옥순, 역대 최악의 광수, 레전드 기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에도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저는 그래서 26기가 나름 알짜 기수지 않았나, 상당히 기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박친 기수지 않았나 싶어요. 26기가.